자, 출발한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통계적 추정입니다. 여기는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타나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실생활에 아주 활용이 많이 되는 일단 포인트의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시작점에서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통계적 추정이야. 자, 추정은 뭘까? 라고 얘기하면은 일단 표현 자체에서 보여주는 게 추측 단원이죠. 추측. 예상하겠다. 야, 예상을 하려면 결국 뭐가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표현에 일단 여기에 여러 가지 약속들이 나타나는데, 일단 이렇게 먼저 정리할게요. 결국 내가 알고 싶은 정보가 있을 거고, 근데 그 정보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법을 사용해서 작은 집단을 만들고 그 작은 집단으로 큰 집단을 추정 혹은 추측하겠다라는 지금 의도를 가지고 있는 파트야. 그래서 거기에 약속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집단, 나의 원래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집단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모집단 안에서 표본이라는 녀석을 꺼내서 표본으로 이 녀석을 추정하는데, 표본이라는 건 이렇게 되겠죠. 알고 싶었던 집단을 표본이라는 녀석을 꺼내서 곧 어떠한 특정적인 나의 임의의 모집단, 곧 그 모집단 내에 있는 인원들을 꺼내서 그 녀석에 대한 녀석들의 정보로 우리 본래 구하고자 하는 집단의 정보들을 찾는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약속 모집단과 표본이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이 안에 나타나는 표현들을 의미를 부여할 건데, 일단 이렇게 추정하는 녀석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조사라고 부릅니다. 단순하게 보면 이런 거야.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자. 전체 우리 나라에서 퍼센트를 따지고 싶어. 누가 더 확정적으로 지금 이제 퍼센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근데 그 전체 인원 우리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를 다 얻을 수가 없지. 그래서 뭐 해요? 무작위로 선정해서 각각 집에다가 전화하고 그 집에서 나타난 한 100명 정도의 인원 대상을 가지고 퍼센트를 예상해서 추측으로 그 퍼센트를 계산하지.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단어에서 지금 얘기하듯이 방금 예시한 집단에서는 모집단이 우리의 전체 나라였다 라고 보자면, 표본은 그중 내가 꺼낸 100명 정도의 인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전체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지금 조사 대상이 인원이 생각보다는 적어서 다 해결할 수 있고, 혹은 그게 안 되면 이렇게 표본을 꺼내서 우리가 표본 조사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의 처음의 단어에서는 이런 거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들을 던질 때 있어요. 단순하게 보시면 돼. 전체 인원을 다 확인하는 게 바로 전수조사야. 오케이? 표본을 꺼내서 표본으로 조사하는 거 표본조사.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 전수조사라는 건 그냥 전체 인원을 다 확인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표본조사는 그 중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인원을 임의로 꺼내서 확인했다. 그리고 그걸로 전체 인원을 추정했다. 표본조사. 의미 괜찮죠? 그래서 그 중 우리는 표본조사라는 녀석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구하는 방법들을 볼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녀석이 생긴다 이거지? 방금 얘기했습니다. 모집단이라는 건 뭐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대상. 그죠? 근데 구하고자 하는 대상의 인원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임의로 선택한,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인원수를 가지고 꺼낸 거, 바로 그게 표본이라고. 얘는 모집단.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돼. 그죠? 오케이. 세 번째. 자, 그러면 표본을 꺼내고 있잖아. 그럼 이 표본을 꺼낼 때 여러 가지 약속들이 들어가야 돼. 일단 꺼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라고 부르냐면 추출이라고 불러요. 그죠? 단어에서 딱 느껴지죠? 꺼낸다의 표현이 들어가 있는 딱 단어잖아. 추출. 이 안에서 추출을 합니다. 근데 추출을 할 때 그냥 막 꺼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약속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임의, 이게 뭐였지? 각각을 꺼낼 확률이 같은 거. 그죠? 내가 조작해서 꺼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연성에 지배되는 지금 나의 추출이 일어나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일단 첫 번째 이무추출이라는 녀석이 표현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내가 어떤 하나의 특정 인원은 내가 무조건 꺼내겠다가 아니라 그냥 데이터 중에 아무거나 무작위로, 그래서 걔네들이 꺼내질 수 있는 확률들은 다 같은 상태에서 어떠한 녀석들을 꺼내더라. 그게 이제 이무추출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복원추출과 비복원추출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앞에서 본 단어입니다. 복원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단어에서 느껴지죠? 꺼내고 나서 다시 집어넣는 거. 그지? 나의 표본 공간을 변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독립이라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복원이었다고.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결국 복원추출이라는 건 독립적인 사건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비복원 추출이라는 건 당연히 종속적인 사건이 만들어진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니까 우리 고등과정 내에서는 이러한 약속에서 어떤 것만 복원 추출만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라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이 모집단과 표본조사라는 녀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인할 때 추출이라는 그 표본을 꺼내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임의 추출과 그리고 복원 추출이 약속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첫 번째 해주시면 돼. 의미 괜찮죠? 그리고 하나 정도만 더 보자면 이런 거. 표본을 꺼내면 결국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 예를 들어서 표본의 인원이 n명이었다 칩시다. 그럼 이것도 이제 단어를 약속해야 되겠죠. 그 n명의 인원의 약속이 뭐가 되냐면 표본의 크기예요. 표본의 크기는 바로 표본의 원소의 개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판단만 해주시면 됩니다.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아이디어들은 이런 거야. 내가 확인하고 싶은 모집단이라는 지금 기본적인 집단이 하나 있어. 그죠? 단체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모집단에 알고 싶은 거라고 치면 당연히 시작점은 뭐겠어? 자, 항상 우리가 이 통계 파트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거 대표적인 녀석들 뭐야? 일단 확률값 구하고 확률값을 그 변수에 표현해서 걔네들을 다 곱해서 더하면 뭐가 됐죠? 그렇지. 그리고 그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거에 대한 제곱을 확률과 다 곱해서 더한 거. 혹은 그렇지. 그리고 표준 편차. 이렇게 나의 데이터의 대표값과 그리고 삼포도라는 녀석들을 항상 구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목적이죠. 이 통계에 시작된 이유잖아. 그지? 집단들을 비교하기 위한 데이터값, 대표값과 삼포도. 오케이. 중학교 때 배웠던 과정을 확률의 과정들로 바꾼 것뿐이고, 그래서 확률분포라는 녀석이 나타난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모집단이라는 녀석과 표본이라는 지금 표본조사에 따르는 통계적 추정이 표현되더라도 우리의 모든 목적은 평균무산 표준편차라는 녀석이 그대로 이끌어진다라고 판단하시면 돼. 그러면 내가 구할 수 없는 모집단 X라고 봤을 때 이 평균값을 내가 직접 구할 수 없고, 분산값을 직접 구할 수 없고, 표준편차값을 직접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라고 이제 출발의 위치를 나타내고요. 그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표본을 꺼낼 거야. 자, 표본의 크기는 n이라고 표현하자고요. 그죠? 표본의 크기는 뭐라고? 표본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 그지? 오케이. 그럼 이게 지금 이제 n명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추출은 언제나 임의 추출과 그리고 복원 추출이 약속됩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의 표본을 꺼내면 그 표본 안에는 크기가 n이니까 가지고 있던 모집단 내에 n명이 이 안으로 나타나겠죠. 가능해요? 그죠? n명을 꺼냈다 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모집단 인원 중 x1부터 xn까지 n개의 변수가 꺼내질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볼까? 이런 거야. 자, 100명이 있다 칩시다. 이 100명이 모집단이에요. 그 중에
크기 10인 표본을 꺼냈다 칩시다. 그죠? 자, 그러면 이때 꺼내지는 그 표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 안에서 선택한 녀석들에 대한 데이터만 적어주면 될 거 아니야. 10개 들어오겠죠? 근데 복원 추출이라는 건 뭐야? 한 번 꺼내진 새끼가 다시 나올 수 있다야. 그죠? 그럼 내가 꺼내는 거에 따라서 일단 숫자들이 배치될 텐데 예를 들면 뭐 11, 23, 5, 6, 100, 99, 99 하나만 더 쓰자. 5 이런 식으로 지금 10개가 꺼내진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그러한 녀석들이 어떻게 나의 모집단 안에 있는 10개 지금 나의 표본입니다 라고 표현하니까 이 모집단을 X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각각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의미 괜찮죠? 자, 그러면 이 10개의 숫자가 이제 직접 내 데이터로 나타났잖아. 숫자를 내가 직접 꺼낸 거 아니야. 그럼 꺼내면 뭐 할 수 있어? 그치? 그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고요. 뭐 하는 거야? 구할 수 없었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내 인원수를 제한을 통해서 표본을 꺼내서 그 녀석으로 구하는 거야, 일단. 그리고 이걸 쟤랑 비교하는 거. 오케이? 그게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이야. 자,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에 따라서 일단 이 녀석들이 꺼내졌으니까 어허, 자, 이제 내 눈에 보이는 n개다. 그러면 그 n개를 가지고 평균을 구해보고 분산을 구해보고 표준 편차를 구해봐야 되겠지? 의미 괜찮죠? 자, 근데 이러한 녀석들에 대한 표현을 주기 위해서 얘는 모평균, 모집단의 평균입니다라는 의미 붙이고요. 하나씩 하나씩 이제 데이터를 바꿀 거야. 모분산, 모집단의 분산입니다라는 표현을 붙이고 모표준 편찬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에 모자를 앞에 붙여가지고 모집단 거야라는 의미를 붙일 거예요. 오케이? 이것도 약속. 그럼 얘네들은 뭐 붙이겠어? 누구 거야? 표본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표본 평균. 자, 표본 평균은 이제 우리가 X 거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X 위에다가 발을 붙여서 저건 표본 평균이라고 약속하기 시작해요. 왜 저렇게 써야 되는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 원래는 expect라는 E라는 단어를 써서 분명히 약속을 해줘야 되는 지금 문자의 표현인데 얘 또한 나중에 확률 변수가 되는 녀석이라서 그냥 변수로 표현해요. 그래서 X 위에다가 갓을 하나 씌우면 그게 표본에 대한 평균이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가능하죠? 약속 기억들 잘 봐봐. 자, 표본 분산을 표현하기 위해선 표본 표준 편차가 먼저 약속돼야 되고요. 표본 표준 편차는 S라고 우리가 약속합니다. 스몰 s야. 대문자 S가 아니고요. 작은 s로 표현해서 그러한 녀석에 대한 표본 분산은 S 제곱이라고 표현해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표본 평균은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n개 있죠? n개를 지금 나의 변수를 가지고 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면 되지. 그지? 그래서 이때 표본 평균은 이렇게 된다고요. 요걸 뭐 시그마로 한번 표현해보면 n분의 1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x k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판단 가능합니다. 첫 번째 평균에 지금 표본 평균의 정의 나타낸 거. 두 번째 갈게요. 표본 분산. 자, 표본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변수에 위에 구한 표본 평균 x 발한 녀석을 빼고 제곱시킨 녀석들을 다 더한 뒤 그 녀석을 n으로 나눈 값이 편차 제곱의 평균 분산이죠. 이게 정인데 자, 여기 하나 집중해봐. 자, 문제 출제는 안 될 거야. 내신에선 근데 혹시나 건드는 이제 변태적인 선생님들 꼭 계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 더. 자, 표본 분산의 정의는 변화가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누구? 오케이. 평균이라는 걸 구하려면 항상 뭐 해야 돼? 나의 인원수만큼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분산의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평균의 정의였기 때문에 n으로 나눠야 되는데 자, 이 변화의 값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 앞에 모분산이라는 녀석과 비교하기 위한 표현에서 나타난 정보인데 정확하게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런 거야. 표본 분산들, 곧 표본이라는 녀석은 n개의 크기를 가지면서 사실 하나만 꺼내지는 거 아니죠. 복원 추출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녀석들에 대한 표현의 크기 n을 가지고 있는 모든 표본들은 사실 무수히 많단 말이야. 그지? 꺼내줄 수 있는 모든 표본에 대한 그 분산들의 평균을 구했더니 매우 복잡한 데이터에 의해서 사실 대학 과정인데 그 정보가 n-1로 바뀐 것 뿐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돼? n 대신 n-1이 들어오는 순간 결국 이 s제곱이라는 녀석이 시그마 제곱과 같아진다고요. 오케이? 뭐 하기 위하면 여러분들은 판단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면 되냐면 표본 분사는 밑에 분모가 n 대신 n-1이 나타나더라. 이유는 단 하나. 뭐 나의 모집단의 분산과 같게 하기 위한 변화의 포인트다. 라고만 체크하시면 돼요. 오케이? 왜? 표본이라는 거 내가 데이터 구하는 이유 뭐야? 모집단의 정보 알기 위해서지? 그럼 이 표본은 사실 이 데이터 값은 중요하지 않아. 이걸 가지고 모집단의 정보를 구하는 게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계속 변화가 일어나 상관이 없는 거야. 얘를 어떻게든 변화를 시켜가지고 모집단의 정보만 찾으면 되는데 그랬을 때의 아이디어가 바로 표본 분산이라는 녀석의 밑에 분모 -1을 붙이면 더 정확하게 모분산과 같아지더라. 의미는 그래요. 가능하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에 대한 표현으로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기 때문에 표본 분산만큼은 기억하세요. 나의 x, n까지 꺼낸 크기 n에 대한 표본의 분산은 밑에 분모가 n-1이더라. 가능하죠? 딱 하나의 포인트만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얘는 당연히 시그마와 같아지겠죠? 위에 녀석의 루트입니다라고 표현하고 표현할까? 위에 거 계산을 통해서 분산에 루트 시킨 거 그게 나의 표본 표준 편차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녀석은 시그마와 얼추 같아진다고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자고. 의미 괜찮죠? 그러면 첫 번째 나왔네. 자, 데이터 나왔습니다. 자, 그죠? 여기서 정보 정리하세요.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얘입니다. 내가 찾고 싶었던 정보 중 곧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중에 모분산과 모표준 편차인 3포도는 표본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추정이 가능하더라. 그죠? 단 하나의 표본의 정보로도 나의 S제곱과 그리고 S란 녀석이 추정이 가능해지더라. 그게 첫 번째 표현이야. 얘는 중요하지 그래서 안아지게 돼요. 오케이?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이제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는 문제에서 나의 표본 분산이 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얼마래? 그럼 그건 뭐로 바꿀 수 있다? 모 분산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오케이? 뭐만 기억하시라고요? 여기서 기억할 건 딱 하나라고 뭐 나의 모 표준 편차는 혹은 모 분산은 표본 분산 혹은 표본 표준 편차와 같다고요. 오케이? 여러분들에게 저 물결 표시로 얼추 같습니다라는 표현은 무조건 같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의 표현인 거야. 저렇게 표현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콜의 과정으로 생각하시라고요. 첫 번째 표현입니다. 자, 근데 기분이 나빠. 알았어. 일단 이 녀석은 내가 그러면 이렇게 표본 하나만 나와도 너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알았어. 근데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무슨 데이터야?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대표값이야. 대표값이 없는데 3포도가 왜 필요해? 그죠? 그러면 모평균을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데 모평균은 얘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지? 얘 이 지금 표본이라는 건 사실 꺼낼 때마다 항상 숫자들이 달라지고 평균은 계속 달라질 거야. 그지? 내가 어떤 표본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지금 분명히 데이터 값이 달라질 텐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평균이라는 녀석을 비교하려고 하더라도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얘는 절대 모평균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평균과의 관계를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 두 번째 생각한 게 어떤 표현이었냐면 야, 신기하다.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야. 잘 봐. 여기 지금 예시 한번 들어볼 테니까 의미 한번 봐봐요. 예를 들어 뭐 1, 1, 2, 2, 2, 3 이렇게 해볼까? 자, 나의 이게 지금 이제 모집단이라고 봅시다. 단순하게 저거보다 이제 숫자들은 더 많을 수 있는데 비례의 값이 2대 3대 1인 숫자 1은 2의 비율로 숫자 2는 3의 비율로 숫자 3은 1의 비율로 가지고 있는 지금 내 모집단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자고. 오케이?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작게 그냥 6개만 있다 생각했을 때 크기 2개인 표본을 꺼낼 거야. 가능? 자, 이 표본을 꺼낼 때는 우리가 항상 뭐를 약속하냐면 임의의 추출과 그리고 복원 추출이 약속된다는 거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뭐를 보여드릴 거냐면 복원이라는 녀석의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거야. 창안이 가능?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복원 추출로 표본을 꺼내봅니다.
자, 복원 추출로 여기 지금 크기가 2개인 녀석을 꺼낼 때 우리의 표본들은 하나가 아니죠. 그지? 다 꺼내볼 거야. 첫 번째 꺼낼 수 있는 거. 1이란 녀석이 2개 나타날 수 있지. 그죠? 사실은 이 1이라는 것도 꺼내고 복원 추출이라서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하나만 있어도 2번 다 나올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꺼냅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뭐 A1이라고 놓고 두 번째 꺼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A2라고 표현합시다. 어차피 우리 수열이라는 것도 이제 배우고 있으니까. 그지? 오케이. 그럼 1, 1. 그 다음에 뭐 1, 2, 1, 3. 가능하겠지? 다시 앞에가 2가 되면 2, 1, 2, 2, 2, 3, 3, 1, 3, 2, 3, 3까지 나타날 수 있었던 거야. 가능해? 그러면 이게 지금 나의 사실은 표본이네? 그러면 꺼낼 수 있는 지금 표본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3의 제곱개, 9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볼 수 있겠죠. 가지고 있는 숫자가 3개였고 그걸 각각 자리에 3개, 3개씩 꺼낼 수 있으니까 9개 전체 꺼낼 수 있어요. 의미 괜찮수? 그죠? 근데 이걸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야,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모집단이라는 표현을 주기 위해서 x와 x라고 표현할 때 이 변수들에 따른 우리 뭐 할 수 있어? 표본 평균 구할 수 있지. 각각의 지금 표본에 따르는 표본 평균을 구해본 거야. 그러면 1, 1이라는 녀석에 대한 평균 얼마야? 1이죠. 1 더하기 1 나누기 2니까. 가능해? 표본 평균 얼마야? 2분의 3, 2. 2분의 3, 2. 2분의 5, 2. 2분의 5, 3. 이렇게 x바가 나타난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잘 봐.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런 거야. 내 x라는 녀석들은 이 앞에서 보면 야, 모집단 표현해봐 라고 하면 이게 뭐야? 이산 확률 분포죠? 셀 수 있는 녀석들에 대한 지금 변수가 지금 나의 표본 공간에 나타나 있잖아. 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일단 모집단이란 녀석의 데이터를 적어 볼 건데 모집단은 이산 확률 분포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나의 숫자 8개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집단 표본 공간이었다고요. 그죠? 그럼 이 표본 공간의 수를 x라고 표현해서 내 확률 변수 x는 1이거나 혹은 2거나 3이라고 표현 가능했죠. 의미 괜찮나?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그 x의 값이 나타내는 확률을 아래다 적을 수 있었습니다. 1이 나타낼 수 있는 확률 전체 몇 개? 6개분의 2개. 2, 6분의 3, 3, 6분의 1. 총 개가 1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판단 가능했죠. 이게 우리 지금 이산 확률 분포잖아. 오, 그래. 그리고 나서 옆에를 쳐다봤단 말이야. 오, 대박이야. 뭐가 대박이야? 잘 봐. 나의 표본 평균이 1입니다라는 지금 이 의미에서 P, X바가 1인 녀석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표현을 내가 한번 해봤어. X바도 지금 내가 표현의 의미를 한번 붙여본 거야. 왜? X들에 따라서 X바가 숫자가 대응됐잖아. 대응관계가 나타나면 변수가 될 수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위치에 있는 녀석이라고. 이 X바도. 그래서 1이라는 녀석을 딱 쳐다봤더니 1이 얘밖에 없어. 근데 얘가 나타난 게 X1과 X2가 둘 다 1이 나타날 때 평균이 1이지. 그럼 이 1이 나타날 확률을 봤더니 1이 나타날 확률은 6분의 2잖아. 맞아? 그럼 결국 얘가 지금 표현된 의미에서 6분의 2. 얘가 의미 6분의 2. 6분의 2 곱하기 6분의 2고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에 따라서 얘의 확률은 9분의 1입니다의 표현이 지금 나타날 수 있지. 그죠? 뭐가 대응돼? 나의 변수의 값에 따르는 확률이 대응되자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가본 거야. 그 두 번째 2분의 3이라는 지금 나의 표본 평균값을 갖는 녀석들을 보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두 개만 있다라고 얘기하네. 그지? 그래서 2분의 3이 나타나는 거 봤더니 1, 2거나 혹은 2, 1이야. 1이 나타날 확률 6분의 2, 2가 나타날 확률 6분의 3이니까 결국 3분의 1, 2분의 1이거나 또는 2분의 1, 3분의 1입니다라고 표현 가능했죠. 가능? 오케이. X바가 2분의 3이란 녀석에 대한 확률은 너랑 너 또는 너니까 둘 더하면 되잖아. 계산한 거 그럼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곧 3분의 1입니다라고 표현 가능했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나머지 거는 제가 할 테니까 일단 봐봐. 자, 2는 1, 3, 2, 3, 1이니까 X바가 2이려면 1, 3이라는 녀석은 3분의 1과 6분의 1, 18분의 1 이란 녀석이 두 개 있고 그리고 2, 2라고 얘기하는 2분의 1이 두 번 연결된 거.
4분의 1 녀석이 더해진다는 거 판단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다시 한 번 더. x바라 녀석이 그 다음에는 2분의 5가 될 수 있대요. 2분의 5가 될 때는 2, 3이란 녀석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 지금 판단 가능하죠? 2분의 5가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 그러면 2분의 1과 6분의 1, 12분의 1이란 녀석이 두 개 있습니다. 표현 가능하고 마지막 x바가 3이라는 녀석이 표현될 때는 마지막 한 새끼 3, 3일 때니까 6분의 1 두 번 36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고. 그지? 그래서 x가 표현될 때 x바를 찾았고 그 x바가 나타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또 뭘 한 거야? x바라는 지금 나의 분포를 표현해 본 거야. 이선확률 분포였기 때문에 이 녀석도 이선확률 분포가 나타났고요. 그 분포에 따르는 각각의 확률값들을 아래다가 표현을 해봤어. 자, 나 1일 때, 2분의 3일 때, 2일 때, 2분의 5일 때, 그래서 3일 때까지 나타나. 그치? 확률값들을 걸어봤다. 36이 지금 일단 통분값인 것 같으니까 표현해볼게. 36분의 9, 4, 36, 4구요. 36분의 12구요. 여기 지금 보면 36, 4, 36, 9, 13, 36, 6, 36, 1, 16, 29, 35, 36. 당연히 모든 지금 표본 공간 안에 있는 녀석들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나도 확률 합이 1이 된다는 거 판단 가능했지. 뭐 된 거야? 확률 분포가 된 거야. 확인했잖아. 그지? 내가 알고 있던 x의 지금 모집단의 분포에 따라서 크기 2인 표본을 꺼내서 그 표본 평균들에 대한 모든 데이터 값을 한번 구해보니까 그 녀석들 또한 뭘 따라가더라? 확률 분포를 따라가더라.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는 표현의 의미. 자, 여기다도 지금 다시 한번 특정적인 녀석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빨간색으로 적어 볼 테니까 여기 기억하세요. 뭐야? 반드시 성립하는 녀석입니다. 나의 x라는 녀석에 따르는 x바 곧 표본 평균이라는 녀석을 약속한 뒤 x가 확률 분포를 따라가는 변수였다면 곧 x바도 확률 분포를 따라가는 확률 변수가 되더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분포를 따라가는 변수라고 표현해야 되니까 여기를 변수라고 쓸게요. 이렇게 되더라. 이 포인트가 두 번째로 중요해졌다고. 이유는 이 상황을 확인해서 그 상황으로 다시 그 x바에 따르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활용하러 가는 거야. 오케이? 자, 무슨 말인지 봐봐. 이러한 녀석들 나오죠. 그럼 우리 지금 확률 분포 표현했지. 그럼 얘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 x바라는 다시 변수에 따르는 평균값과 분산값과 표준 편차값을 구할 수 있죠. 그지? 기분은 나쁘겠지만 일단 여기서 계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x바라 녀석의 평균을 구합니다. 평균을 구하면 36이라는 녀석으로 쭉 펼쳐지고요. 위아래 곱해서 더해지겠죠. 4 더하기 6, 3, 18 26 위아래 각각 곱합니다. 3, 15 그리고 3 36분의 22 48 18 66인가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여? 그죠? 오케이. 그럼 6분의 11이었다고. 자, 분산과 표준 편차를 일단 놔둬놓게. 그리고 평균이라는 녀석을 다시 누구와 비교하기 위해서 모집단의 평균과 비교하기 위해서 모집단의 평균은 누구였는지를 한번 구해본 거야.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은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의 정보를 찾으러 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새끼 데이터를 해봤다. 나의 평균은 얼마일까? 위아래를 다 곱했어. 그랬더니 6분의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1, 6분의 11이었죠. 오, 유레카. 뭐야? 신기한 일이 벌어졌지. 모든 데이터는 항상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거야. 구하기 위해서. 근데 표본이라는 녀석이 많이 나타날 테니까 그냥 작은 걸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x바가 확률 분포를 따른다는 걸 확인한 뒤 그 녀석에 대한 평균을 구해보니까 x에 대한 평균을 구했던 나의 데이터의 값과 항상 동일하더라. 의미 괜찮아요? 시작점의 위치라고요. 오케이. 평균을 찾는 지금 나의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자, 앞에 가서 정리 한번 해드릴 테니까 정리 위치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이제 약속 출발할게요. 여러분들은 딱 이 식만 이제 기억하면 돼. 우리 첫 번째 기억하라고 얘기했던 거 다시 한 번만 읊고 갑니다. 첫 번째 뭐 기억하랬어? 표본 하나만 꺼내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면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분산과 표준 편차와 같다. 그지?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x가 확률 변수면 x바라는 표본 평균도 지금 확률 변수다 이거야. 의미 괜찮아?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정보 들어가는 거. 자, 세 번째 정보는 어떤 녀석이냐면 그래서 그 x바에 대한 평균을 구해봤더니 이 녀석은 나의 모집단의 평균과 같았더라. 정리 먼저 합니다. 두 번째. 자, 저 옆에서 분산을 구해봐도 정보를 찾을 수 있는데 예시로 갈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정보 정리로 갑니다. 나의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과 같긴 한데 그냥 같은 게 아니고 n으로 나눈 값과 같더라.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값. 그 값과 나의 x바라는 녀석에 대한 값이 같더라. 오케이? 그래서 세 번째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는 저 위에 있는 녀석을 루트 씌운 녀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 표준 편차와 관계성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더라. 오케이? 자, 단순한 정보로 이 녀석들을 정리하면 이런 아이디어인 거예요. 자, 너 왜 그러니? 라고 정보를 정리해보면 x바의 약속이야 2분의 n, xn이었지. 그죠? 근데 x끼리가 독립이다라는 가정하에 얘네들은 다 찢을 수 있다라는 약속이 들어갑니다. n분의 1, 2, x1, 2, x2, 2, xn 이렇게 가능해. 자, 그리고 그러한 녀석들에 대한 평균들은 분명히 각각의 데이터 값이 다 다르겠지만 여기서 지금 볼까요? 자, 하나만 딱 집중해서 봐봐. 숫자들의 의미만 살짝 봅니다. 자, 1이라는 녀석 몇 개 사용됐어? 라고 얘기하면 1은 이 안에서 지금 평균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개씩 꺼냈을 때 자, 색깔 바꿔서 한번 표현해 볼게. 1이라는 녀석은 이 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사용됐지. 그죠? 2라는 녀석은 몇 개 사용됐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사용됐죠. 3이라는 건 몇 개 사용되죠? 당연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사용되잖아. 그지? 두 개씩을 꺼냅니다의 표현에서 각각의 숫자의 데이터로 우리가 의미를 바꿔보면 숫자가 사용된 개수는 그 안에서 동일할 수밖에 없죠. 이게 여러분들 경우의 수 문제에서 나타났던 패턴이었잖아. 기억나십니까? 당연한 거야. 그 당연한 원리를 통해서 결국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정리하던 거로 다시 따라오시면 결국 얘네들은 어차피 이 x1이라는 지금 데이터 값에 따르는 평균이잖아. 그지? 근데 그러한 녀석들을 쭉 다시 재조합해보면 1이 6개, 2가 6개, 3이 6개니까 각각을 잘 분배해가지고 뭐 할 수 있어? 똑같이 맞춰낼 수 있다 이거야. 뭐? 얘를 평균으로, 얘를 평균으로, 그래서 얘도 평균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재조합을 통해서 결국 그 녀석들의 데이터를 각각을 다 평균의 배치로 가능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왜? 사용된 개수가 같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상황에 따르는 n분의 1 곱하기 nm은 m 곧 나의 x의 평균과 같습니다. 표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두 번째로 가볼 테니까 두 번째도 똑같은 표현이야. 분산입니다. n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그래서 xn까지. 자, 그러면 여기는 쭉 변수로 보고 n이라는 게 지금 변수 앞에 개수죠. 그치? ax 플러스 b의 분산이 붙으면 뒤에 상수항 필요 없었다. 개수만 제곱으로 밖으로 꺼내졌으니까 얘는 n제곱분의 1이 꺼내지는 v x1부터 xn까지 합인데 독립이라는 가정하에 이 녀석들은 다 꺼낼 수 있다고요. 이렇게. 그죠? 근데 베어리언스도 결국 마찬가지. 너도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지? 그럼 숫자들을 다시 재배열하면 그 녀석들도 서로의 위치를 다 각게 맞춰줄 수 있다 이거야. 오케이? 아이디어는 계속 동일하게 사용돼서 이 녀석들을 다 모두 나의 본래 모집단의 표준 분산과 같다라고 표현이 가능해진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n개가 있기 때문에 그 녀석을 다 계산했더니 n 시그마 제곱이 돼서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되더라. 중요한 표현들은 아니야. 왜 그러는지 그냥 보여드리는 가벼운 식이라고 판단하시라고요. 그죠?
두 개에 대한 따라서 지금 정보들에 따라서 결국 저식들이 약속됐고 여러분들의 포인트는 뭐다? 나의 x바라는 녀석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로 나의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찾아낼 수 있게 됐다. 걔네들의 관계는 평균은 그대로 같고 분산은 표본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그 평균에 대한 분산을 구하면 곧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면 본래 집단의 분산의 n으로 나눈 크기 n으로 나눈 값과 같더라. 그거의 루트 씌운 거.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x와 같더라. 의미 괜찮을까? 자, 여기서 하나 체크하자면 요런 단어 지금 이제 정보 정리 잘 해야 돼. 이거 뭐라고 부를까요? x바의 평균. x바는 뭐였지? 표본 평균이었지. 그리고 그거의 뭐야? 평균이죠. 그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 x바는 표본 평균이야. 그지? 근데 x바에 익스펙트가 붙은 그 녀석에 다시 평균이 붙으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둘은 다른 거야, 데이터가. 하나의 표본만을 가지고 평균을 구한 거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구해서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한 거의 데이터 값은 다르다고. 가능해? 그래서 이러한 약속의 기호 그리고 단어 표현 문제에서 예를 줬는데 쟤 쳐다보면 문제 못 푼다고요. 그죠? 의미 발견해야 돼. 그리고 얘는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단어 약속 먼저 하세요. 자, 하나만 더 가볼 거니까 일단 정리들 하시면서 다음 단계 하나에만 집중 한번 더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x바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나타냈죠. 그러면서 잘 봐. 첫 번째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얘였잖아. 그치? x가 확률 변수면 x바도 확률 변수였지. 그래서 걔네들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다 구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진짜 바꿀 수 있어. 너가 분포의 표현이면 나도 분포의 표현이거든? 근데 그때 첫 시작은 이렇게 할게. 내가 연속의 확률 분포를 가지면 너도 연속의 확률 분포를 갖는다고 표현한 거야. 오케이? 근데 이 연속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때 항상 정규 분포를 주죠. 그래서 내가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지금 나의 확률 분포를 갖는 녀석이었다면 너도 반드시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확률 분포일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이야? x라는 녀석이 n, m, 시그마 제곱을 따라갔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한 분포 곡선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가능했죠? 대칭성을 나타내는 종 모양 그 사이에 대칭축이 m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고 최대값은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입니다. 정도는 항상 기억하고 계시라고 얘기했던 거 이렇게 두 개만 기억하자 했지. 오케이. 자, 근데 얘도 정규다. 왜? x바라는 녀석이 평균을 따르면서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됐거든. 그지? 나의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 x였다고. 나의 데이터 값들에 대한 평균값 그리고 표준 편차 값을 구해낼 수 있었고 그 상태에 따라서 점들을 찍어 보니까 그 상황에 이렇게 최대값이 더 높아진 녀석들이 나타나더라 이거야. 근데 나도 평균값을 가지고 있잖아. 평균에 밀집된 녀석들이 나타났고 그런 녀석들을 점 찍어서 곡선을 그려봤더니 이런 곡선이 되더라 라고 찾아낸 것 뿐이에요. 의미 괜찮죠? 그래서 앞에 녀석의 정규 분포를 따라가면 나의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데 특징적인 녀석 하나 기억하세요 라는 게 바로 이 최대값은 시그마가 나보다 작아졌죠? 분모가 루트 n으로 커졌으니까. 그치? 그래서 역수의 과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지금 이 최대값은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루트 n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커져버렸다고. 가능? 오케이. 표준 편차의 값이 작아지면서 최대값이 커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래프의 개형이 나타난다. 곧 나 평균적으로 더 밀집된 녀석이 나타나 라는 녀석의 표현이 나타나고요. 그러면 얘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두 번째 중요한 녀석이 표현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 교과 과정 내에 이제 표현은 아닌데 내가 연속이 아닌 이산 확률 분포야. 모집단의 분포의 지금 형태가 이산이야. 근데 이 이산의 n의 값이 충분히 크면 얘가
연속으로 표현돼요. 가능? 뭐 할 때? n이 충분히 클 때. 기분 나쁜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n이 충분히 클 때라는 걸 표현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내가 이산으로 나타나도 넌 무조건 연속이야. 판단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시험 출제에는 무조건 이산이어도 연속으로 출제하는 그래프 곡선의 확률과 구하기가 나타날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산적인 녀석으로 표현돼도 왜 연속으로 나타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바로 여기서 표현되는 게 중요한 표현 아닙니다. 교과 외과정이에요. 중심 극한 정리라는 녀석이 나타나요. 산계되어 있던 나의 본래 이산이라고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데이터다 이거 아니야. 그치? 여기에 일단 평균존에 밀집되어 있긴 한데 그 데이터가 내가 곡선으로 그렸을 때 대칭성을 표현하지도 않고 산계되어 있고 막 집단이 흩어져 있는 지금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이산이라고. 가능? 그게 x야. 근데 이 x라는 지금 데이터 값, 자 여기 잘 안 보이면 대충 찍어 놓은 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봐요. 뭐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가 좀 심한 나의 이제 곡선의 형태, 이산확률 분포였다고. 근데 얘가 n이 충분히 크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각각의 데이터 값들이 이쪽으로 지금 밀렸지. 밀집돼 버렸지. 안쪽으로 중심극한이라는 건 뭐냐면 평균 쪽으로 밀집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야. 그잖아. 왜? 나의 표준 편차라는 값이 작아졌으니까. 그래서 그 녀석들에 대한 분포가 이런 식으로 연결됐다 이거지. 여기가 평균이면 그리고 이쪽에는 뭐 하나씩만 남은 거야. 많이 남지도 않아. 뒤에 뭐 한두 개씩만 남아있는 거지. 그러면 이러한 상태면 결국에 너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의미 괜찮수?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 흩어진 정도가 많을 때는 얘네들의 곡선을 표현하려 보더라도 연결되지 못하는 녀석들이 많아요. 여기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변수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변수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 말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데이터 값과 달라지는 녀석들의 지금 이러한 흩어진 정도들의 표현들이 많다고. 근데 이렇게 안쪽으로 밀집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중심극한 정리라는 지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 버리면 안쪽에 데이터들이 밀집되다 보니까 뭐가 돼? 그 곡선이 이 안쪽에서만 데이터를 나타내고 바깥쪽에는 거의 남지 않게 된다 이거죠. 오케이? 그럼 그 흩어져 있던 녀석들이 안쪽으로 밀집되면서 곡선들의 형태가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뭐가 돼? 연속의 형태를 나타내는 곡선의 표현이 존재하게 되더라. 이런 의미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나의 이산적인 표현이 나타나서 x라는 녀석의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얘는 그대로 x바란 녀석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표현하시라고요. 가능하죠? 연속이라는 건 그대로 정규분포를 표현하는 거다. 그리고 위와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평균은 m, 표준 편차는 루트 m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된다는 거 판단하시라. 의미 괜찮죠?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시면 돼? 연속이라는 녀석으로만 나의 x 바라는 녀석의 분포를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잖아. 그래서 나의 확률 분포라는 녀석이 표현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자면 x반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르는. 의미 괜찮수? 예스. 자, 그렇게 해서 뭐가 돼? 됐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이거 하나는 봐야지. 뭐? Z. Z가 뭐야? 정규분포 우리가 확률과 그렇지 못 구하잖아. 그래서 표준화를 무조건 시켜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표준화가 달라진 의미만 보세요. 나의 변수는 이제 x 바로 바뀌었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뀌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면 뭐가 돼? 그 시그마의 자리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자리로 바뀌고요. 변수가 x 바로 바뀌고요. 평균이 그대로 m 나타난다고. 그치? Z의 약속들은 각각의 분포에 따르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타날 때마다 약속이 달라지니까 이 녀석까지 하나 체크하시면 우리가 앞에 있는 포인트 의미 다 완료됐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2번 챕터까지만 보면 되는데요. 7번 문제 하나 볼게요. 콜. 자, 일단 4번 자, 따라와봐. 문제 지금 이제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의미부여를 일단 이 문제 4번에서 먼저 출발 한번 해보시면 이런 겁니다. 나 모집 단위 11, 22, 22, 33으로 생겨 있어. 어떻게?
11 2222 33 이게 나의 모집단이죠. 그치? 그 상황에서 뭐 물어봤어? 크기 3인 표본을 꺼내서 그 표본의 평균의 평균과 평균의 분산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 들리죠? 그치? 어떻게 하자고? 잘 봐. 이건 표본 평균을 구해서 그 녀석의 분포를 표현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는 무조건 연속적이라고만 생각하라고 얘기했죠. 왜? 얘는 이렇게 구할 거 아니거든. 얘 뭐야? x의 평균과 같다고요. 그죠? x바의 평균이 지금 x의 평균, 곧 나의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 x바의 분산이 n분의 v x와 같다라는 걸 식으로 대입해서 푸시면 된다고. 의미 괜찮지? 오! 근데 그 n이 뭐야? 크기 3이야. 크기가 나타나는 순간 크기에 n을 배치하는 거야, 문제에서. 그럼 n은 3이랬지. 그래서 이 n자리가 3으로 바뀌는 것 뿐이에요. 의미 괜찮수? 그러면 결국 이산적인 표현으로 나타난 지금 나의 1, 1, 2, 2, 2, 2, 3, 3이라는 지금 이 표현은 곧 나의 x라는 녀석이 1, 2, 3이라는 지금 수를 갖고 그 녀석의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내 녀석의 각각 확률을 대응시켜서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표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고.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리고 그 녀석에 대한 1이라는 녀석은 전체 8개 중 2개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8분의 2, 2는 8분의 4, 3은 다시 8분의 2, 총 개가 1인 나의 확률 분포 맞잖아? 체크하실 수 있죠? 의미 괜찮지요? 그럼 이 상황의 분포랑 다른 게 없다고요. 결국 이 상황에서 우리가 x라는 녀석의 평균을 구할 거면 위아래 다 곱해가지고 더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분모 8로 맞춰놓는 거 항상 약분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분자들의 곱 1 곱하기 2, 2 더하기 4 곱하기 2, 8 더하기 3 곱하기 2, 6이 되니까 8분의 16, 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다. x의 평균이 그대로 x바의 평균이라는데 그래서 첫 번째 구하라고 얘기하는 x바의 평균 찾았다고요. 의미 괜찮지요? 자, 분산 구하러 갑니다. 우리 x의 분산 어떻게 구했죠? 이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맞아.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고요. 제곱의 평균은 x제곱 곱하기 pi가 되기 때문에 나의 x제곱이라는 변수를 다시 만들고 그 녀석과 내 녀석 간의 곱하기를 더한다의 표현으로 제곱의 평균 구하시면 됐죠? 평균의 정의는 단순합니다. 그죠? 확률들과 변수들을 곱해서 더한다의 의미. 그러면 제곱의 평균은 8분의 다시 가죠. 2 곱하기 1, 2, 4 곱하기 4, 16, 2 곱하기 9, 18, 8분의 36, 호호, 4, 2, 8, 4, 9, 36, 2분의 9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평균의 값은 위에서 구했던 대로 2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2라는 녀석의 제곱은 4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결국 내 분산, 모집단의 분산은 2분의 1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 가능.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 상황에서 결국 나의 v, x, 바라는 녀석을 구할 거면 3분의 vx로 구하세요. 3으로 너를 나누면 6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빨리 체크하시라고요. 의미 괜찮지? 계산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두 번째 2번 챕터에 있는 7번 문제 하나 가봅니다. 7번의 핵심적인 표현 하나 봅니다. 누구야? 예차. 보여? x바가 a 이상임을 만족하는 확률값이 0.8413보다 작거나 같음을 만족하는 나의 a의 최소값 구하기야. 그죠? 근데 여기 위에 이거 지금 보여? 확률값 구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x바라는 녀석에 뭐가 필요해? 확률 분포 필요하죠? 그지? 오케이. 근데 위에 x가 누구를 따랐어? x는 누구야? 당근의 무게야. 당근의 무게에다가 빨리 x 배치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당근의 무게는 평균 300과 표준 편차 40인 정규분포를 따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의 표현을 주면서 출발한 거야. 그리고 x바의 확률 분포를 표현해서 확률값에 대한 데이터를 찾으래잖아. 그치? 오! 뭐야? x가 정규분포의 확률 분포를 따르면 나의 x바도 그치? 뭐 따른다고요? 정규분포 그대로 따라간다고요.
의미 괜찮수? 평균은 그대로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모 표준 편차 시그마. n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임의 추출합니다. 100개를요. 그 100개가 나의 표본의 크기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고. 문제에서 준다고요, 이렇게. 오, 그러면 n자리에 100 넣으면 되니까 얘가 100이 들어가고 그거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데 루트 100은 10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고요. 10분의 40, 4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결국 나의 x바의 분포는 300의 4의 제곱이라는 평균 300, 표준 편차 4의 분포 곡선을 따르는데 그게 정규 분포야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라고. 의미 괜찮죠? 콜! 그러면 결국 이 상황에 따르는 지금 나의 확률의 의미이기 때문에 오케이! 확률을 구할 땐 이제 우리가 표준화를 활용하기 위한 곧 나의 정규분포 곡선이 필요하고 사이에 300이라는 녀석과 뭐 최대값이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만 판단하고 가졌죠? 그죠? 그리고 이 분포의 곡선은 누구 거야? x 바꿔야만 그냥 표현하시면 돼. 충만 x가 x 바로 바뀐 거라고. 오, 그래요. 그러면 결국 이 상황에 따라서 a 이상이 0.8413이 돼야 되니까 오호, 예. 왼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 정도는 우리 알죠? 왜? 나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0.5보다 큰 수가 나타났잖아. 0.5는 반띵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럼 오른쪽에 0.5를 반드시 포함하는 녀석이 나타나야 되니까 A는 나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겠지. 의미 괜찮고 그 상황에서 지금 최대의 위치, 곧 A의 최소의 위치를 나타내는 건 0.841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되는 상황이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얘가 최소의 위치가 되겠지. 딱 그 순간. 그래서 우리는 저 크거나 같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는 0.8413만 맞춰주면 돼 라는 판단의 기준으로 여기가 0.4 3413 3 4 1 3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다 이거지. 자, 그러면 뭐 찾아? 당연히 오른쪽 표를 활용해야 되니까 Z값을 찾아야죠. 자, 0.3413을 나타내는 이 위치를 찾으러 갑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언제나 Z라는 녀석에 대한 확률값을 약속할 땐 양수 쪽만 확인했다고. 그지? 그래서 음수 쪽으로 가면 대칭성. 내가 예를 들어 0.3413이 1이라는 녀석에 대한 Z값을 나타내면 왼쪽은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얘기하는 거 판단해야 돼. 콜. 그래서 여기 0.3413을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내가 입으로 얘기했네. 오른쪽까지 0.3413을 나타내는 지금 정보가 1이었죠? 그럼 반대쪽은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여기다 쓰면 안 되겠지? 여기다 써야 되겠지. 의미 괜찮죠? 오키 대칭성. 그래서 결국 그 0.3413을 나타내는 A라는 녀석을 Z로 바꿨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니까 야, 너랑 나랑 같아지려면 너 Z로 바꿔야 돼. 너 Z로 어떻게 바꿔? A에서 평균 뺀 다음에 그 녀석을 시그마로 곧 4로 나누면 되잖아. 그치? 오케이. Z란 녀석은 언제나 약속이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평균인데 그때 시그마는 루트 n분의 시그마 4가 됐고요. 나의 변수 x바가 됐고 평균 300이었다고요. 그 자리에 a를 집어넣어서 a 빼기 300에 나누기 4가 됐다고.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포인트 끝. 자, 그러면 이 순간에 지금 값을 통해서 정리합니다. 나의 녀석 a값 찾기는 4분의 a-300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이다의 표현으로 a의 값은 300-4 296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값이 나타나더라.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곧 나의 x라는 녀석으로 x바라는 녀석으로 그리고 그 x바라는 녀석의 분포로까지 표현되는 의미들을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보자고.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죠? 오케이.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자, 두 번째 이제 가볼게요. 개념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개념은 무평균의 추정입니다. 자, 무평균의 추정이라는 건 사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용되는 표현에 일단 독특한 지금 우리의 약속이 뭐가 있냐면 신뢰도와 신뢰 구간이라는 게 있어. 오케이. 자, 이 신뢰도와 신뢰 구간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라고 봤을 때 이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신뢰할 수 있는 정도예요. 예를 들어 내가 수학에 지금 평균 우리 집단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한 3명 정도나 4명 정도를 뽑아서 평균을 구했다 치자. 그래서 그 평균 값이 뭐 한 60점 정도가 나왔어. 그럼 그 60점을 가지고 야, 우리 반은 평균이
63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 못 하잖아. 그냥 한 40점부터 80점 사이에 있다. 라든지 혹은 뭐 20점부터 100점 사이에 있다. 라든지 구간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평균이 그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그거를 믿을 수 있는 정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맞아. 아니, 그거 틀려. 그지? 그 믿을 수 있는 정도, 그게 신뢰도고 그걸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구간이 신뢰 구간이라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야.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정도는 결국 뭐로 나타나? 확률로 나타난다고.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 단순하게 보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정도, 믿을 수 있는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오케이? 가장 가볍게 생각하는 방법이야. 신뢰 구간은 뭐겠어? 그 위에 있는 신뢰도의 확률 값이 나타내는 나의 구간. 혹은 내가 추정한 구간. 오케이? 나의 평균이 이 정도와 이 정도 사이에 있다. 라고 추정하는 나의 구간이 신뢰 구간이라고. 단순하게 다시 한번 봐볼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잖아. 얘는 뭐야? 결국 구간인 거야. 곧 범위인 거예요. 오케이? 자, 무슨 말인지 지금 이렇게 표현해 볼 테니까 잘 봐봐. 내가 구한 X바라는 녀석이 예를 들어 아까 60점 정도가 됐다 했죠? 그죠? 그래서 나의 그 녀석을 가지고 무평균 M이라는 녀석이 60에서 40 뺀 새끼, 60에서 40 더한 새끼. 일단 구간을 설정하는 방법의 아이디어는 대칭성. 좌우에 이 정도의 폭으로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나의 확률을 구해본 거야. 그랬더니 그 확률 값이 어떻게 됐어? 대충 따져보니까 한 0.8 정도가 됐다고. 오케이? 이런 표현이 나타났다 치자. 내가 구한 X바를 통해서 대칭의 구간을 설정하고 그 구간에 따라서 M이 있을 확률을 구해봤더니 한 0.8 정도가 됐다 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이 상황에 따라서 나의 신뢰도는 80%고요. 그죠? 확률이잖아. 0.8. 결국 80%로 너를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정도 80% 라고 퍼센트로 지금 얘기하면 되고,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신뢰 구간은 닫힌 구간 20부터 100 사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판단하시면 된다고. 그지? 구간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에 지금 나의 같다가 들어간 각각의 구간이 표현되니까 닫힌 구간이 사용되고요. 닫힌 구간으로 20과 100 사이라는 표현을 주실 수 있다고. 오케이? 이 표현이 바로 얘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200과 100 사이. 이제 이러한 녀석들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직접 구하러 갑시다. 자, 일단 신뢰도와 신뢰 구간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모집 단위든 혹은 표본 평균의 지금 나의 분포든 둘 중에 하나는 지금 나타나 있는 상황에서 일단 출발합니다. 값이 일단 존재해야 되고요. 그 상황에서 첫 번째 두 가지의 문제의 표현이 나타나는데 신뢰도 95%에 대한 신뢰 구간이라는 포인트가 하나 나타나고 신뢰도 99%에 대한 나의 무평균의 신뢰 구간은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자, 이러한 녀석들의 아이디어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 95%라는 녀석의 의미는 0.95의 확률이라는 의미죠. 근데 그 녀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구간을 찾아야 되는 건 나의 M이라는 녀석이 누구와 누구 사이인지를 찾아야 된다 이거지. 그럼 전체적으로 이 녀석의 신뢰 구간과 신뢰도를 연결한 표현의 의미를 보면 이런 의미인 거야. 나의 확률 M이 A부터 B까지 그게 0.95임을 만족하는 A와 B, 그 녀석을 통해서 나의 신뢰 구간은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판단하시면 된다고. 아이디어는 이거. M이라는 녀석으로 구간 찾고 그 구간이 0.95의 확률을 만족하면 끝. 의미 괜찮수? 오케이. 근데 여기서 뭘 줘요? 항상 이 문제를 줄 때는 얘를 구하라고 나의 Z가 0부터 1까지 확률을 0.475로 갖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줄 거라고. 문제에선 이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 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럼 문제 오류인 거야. 무조건 나와. 오케이. 여러분들에게 암기의 형태로 출제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능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Z가 0과 1 사이의 확률 0.475. 이건 지금 제가 예시를 들은 건데 사실은 여기에 숫자가 얼마냐면 정확하게는 1.96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Z의 정보 1.96이라는 숫자가 나타났을 때가 0.475야. 가능? 오, 이거 무슨 말이야? 대칭성으로 보자면 사실 얘가 얘기하는 건 P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2배 시키면 0.9
5입니다는 의미를 준 거야. 혹은 그래프의 의미에서 보면 내가 Z란 녀석으로 이 녀석의 축을 설정했을 때 0이란 녀석을 기준으로 오른쪽 1.96까지의 숫자까지 이 확률이 0.475라고 준 거야. 그치? 근데 여기가 뭐야? 사실은 평균 자리죠.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성의 구간을 나타낼 거니까 반대쪽 구간을 확인하면 마이너스 1.96이 있고 이거 0.475 동일할 테니까 서로 둘을 더하면 0.95의 확률을 갖는다는 반띵의 확률을 준 거라고요. 0.95는 0.475를 얘기합니다. 오케이? 둘은 같은 표현이라고 보셔야 돼. 의미 괜찮죠? 대칭성 2배.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황에 따라서 결국 우리 간다고요. 어떻게? 잘 봐. Z라는 약속으로 M 찾으러 갑니다. 아주 편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Z의 약속은 위에서부터 갈 테니까 이렇게 꺼내옵시다. 자, 나한테 준 이 Z라는 정보가 사실은 이런 의미를 주더라. P 안에 있는 Z는 X바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보이죠? Z의 약속.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나의 변수 빼기 평균. 그죠? 변수 빼기 평균을 표준 편차로 나눈 거. 그게 Z의 약속이잖아. Z를 그래서 얘로 바꿔요. 그리고 얘는 왼쪽은 마이너스 1.96, 오른쪽은 1.96이었지. 이 안에서 계속 변화시키고 갑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 넘길 수 있지? 그러면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x 마이너스 m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녀석이 나타난다는 거 확인 가능하죠? 가능. 그리고 나서 여기를 m으로만 놓고 싶은 거 아니야. 그지? 나는 m에 대한 추정하고 있으니까. 그럼 x바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x바를 넘겨요. 그러면 x바 마이너스 1.96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m 이렇게 표현된 거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를 양변을 곱했던 거. 오케이? 그럼 위치 바뀌어서 지금 이 녀석들이 양수로 나타나겠죠? m이라는 녀석은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와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녀석이 표현된 거. 의미 괜찮소? 뭐 한 거야? z를 바꿔서 그 녀석을 m으로 가운데 기준점을 바꾼 것 뿐이야. 오케이? 누구? 0.95라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 z를 가지고. 그랬더니 마지막 어떻게 됐어? 그 녀석의 확률이 0.95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계속 판단하게 우리한테 만들었잖아. 오케이? 어떻게? Z라는 주인공을 그 Z의 정의를 활용해서 M의 주인공으로 바꾼 거야. 그러고 났더니 보이네? X바와 나의 표준 편차에 따르는 M이라는 녀석의 구간을. 그지? 그리고 그 상황에 나타난 0.95. 이 녀석이 뭐라고요? 신뢰도라고요. 그럼 신뢰도 95%는 내가 만족시켰지? 그 신뢰도에 따르는 M을 추정하는 구간의 의미는 곧 신뢰 구간이 되니까 그때 신뢰 구간 어떻게 돼? 찾아봤더니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녀석으로 나타나더라. 포인트 끝. 나중에 어떻게? 공식 삼아 풀 수 있는 정보라고요. 95%의 지금 나의 확률을 갖는 신뢰 구간은 언제나 표본 평균에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빼고 더한 거의 구간 사이에 있더라. 이 1.96이 나타나는 숫자 누가 준다고요? Z라는 나의 그 0.95의 확률을 갖는 숫자가 준다고요. 오케이? 예스. 자, 한 번 더 연습할 테니까 봐봐. 여기 지금 95% 한 거야. 여긴 좀 더 빠르게 갑니다. 자, 99%의 상황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탄. 여기는 2.58 정도로 아마 줄 거야. 그렇지. 이렇게. 근데 요거를 좀 더 편하게 줄 때, 좀 더 바꿔서 줄 때, 요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가능하지?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 반절이 나오든 혹은 절대값으로 전체를 다 주든 0.99를 나타내거나 혹은 0.495를 주거나 같은 표현이야. 그치? 그러면 얘는 K의 값이 2.58인 것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빨리 뭐 해야 된다고? Z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요. 그리고 넘기고 마이너스 곱해서 가운데 자리를 M으로 맞춘다고. 그러면 이 식의 변화와 별반 다른 거 없겠지. 그지? 그러면 99%일 때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 아래다가 동일하게 정보를 정리해보면 내 녀석은 당연히 그 정보를 변화시켜 봤더니 K의 값만
58로 바뀔 거고 나머지 정보들은 바뀔 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잖아. 가능해? 이게 뭐? 신뢰도 99%의 나의 모평균 추정이라는 신뢰 구간이 된다고. 오케이? 얘는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된다고요. 가능하겠죠? 예스! 단순한 정보들로 가지고 정보 정리한 거라고. 그리고 이걸로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한다고요. 괜찮겠어? 자, 여기 옆에다가 하나만 더 정리해 볼 테니까 봐봐. 이렇게 신뢰 구간이 생기면 그 녀석을 가지고 뭐까지 물어보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말을 해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 뭐야? 나부터 너까지 그 사이에 길이. 그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 그래서 위 뒤에서 앞에를 빼면 결국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95%에서의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됩니다. 가능. 두 번째, 여기는 2 곱하기 1.96만 2.58로 바뀐다고요. 나머지 거 없다고. 99%의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된다고. 의미 괜찮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 2.58과 1.96이라는 녀석의 자리를 K라고 배치하면 곧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자리를 우리가 K 확률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신뢰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녀석입니다 라고 표현하면 결국 얘네들의 지금 이 과정 자체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하나 가능합니다. 나는요 첫 번째 비례하죠. 누구? K 신뢰도의 퍼센트와 그지? K 값이 증가하면 그 증가함에 따라 신뢰 구간의 길이도 증가하지. 두 번째 비례합니다. 누구랑? 시그마랑 모 표준 편차와 비례한다. 가능. 마지막 세 번째 반비례합니다. n의 값이랑 루트 n의 값이랑 그지?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줄어들어요. 오케이? 모 표준 편차 곧 표준 편차의 크기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커집니다. 신뢰도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도 커진다고요. 비례와 반비례의 관계를 통해서 기니 뒤에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 세 가지는 신뢰 구간의 길이에다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 4, 5 한번 가볼게요. 일단 3번에서는 여러분들 9번 문제 하나만 일단 봐봐. 자, 9번 문제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 한번 쭉 들어봅니다. 생산된 테이프 중 100개를 이미 추출해요. 길이 조사를 했다. 자, 표현 방법 볼 테니까 봐봐. 여기다가 살짝 정리해도 일단 의미를 볼 수 있을 거야. 지금 옆에 있는 식들은 좀 눈으로 보면서 하셔도 돼요. 여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만 파악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n개 이렇게 보라고. 100개를 이미 추출했다 라고 얘기하면 그 100이 크기 n이라고. 의미 괜찮지? 그리고 아래 옆으로 갔더니 아래로 내려왔더니 평균이 500이고 표준 편차가 40이었대. 자, 그러면 100개를 이미 추출해서 그거의 평균이 500이었다 라는 말은 나의 100개의 표본의 평균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의미 괜찮아? 의미 다시 한번 봐봐. 내가 가지고 있는 생산된 테이프 중에 100개를 꺼냈어. 그 100개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500이야. 오케이? 그 말은 하나의 표본을 꺼내서 그 표본의 평균이 500이라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x바 500. 표준 편차가 40이야. 그지? 어디 건드렸어? 우리 표본 하나에 대한 지금 정보 건든 거야. 하나 꺼냈을 때 그 하나의 표본에 대한 평균은 x바, 그 하나에 대한 표본의 표준 편차는 s라고 표현했잖아. 근데 이 s는 누구랑 같댔지? 우리 문제 풀 때 s는 누구로 바꿔서? 그렇지. 모 집단의 표준 편차와 바꿔 사용해도 상관없다고요. 그죠? 1번 개념이 그거였어. 표본 하나에 대한 대응되는 관계는 모집단의 분산과 표준 편차밖에 의미가 없었다고. 그지? 그래서 S는 언제나 시그마와 같다. 표현의 의미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땐 그렇게 보셔도 된다고. 가능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상태에 따라서 M 그리고 비리 M에 대한 신뢰 95% 신뢰 구간을 구하래. 자, 그리고 나서 아래를 딱 쳐다보면 Z가 1.96까지 가서 0.475래죠. 그지? 이렇게. 가능해. 이거 2배 하면 0.95라고 판단하시라고. 대칭 구간이니까 1.96이 여기에 마이너스 1.96으로 선택되면
얘가 곱하기 2가 돼서 0.95입니다 라는 확률 준다는 거 판단하시라고요. 0.475는 0.95 거야. 가능.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체크? 1.96이라는 숫자만 체크. 오케이? 예스. 자, 이 0.95는 나에게 얘기한 신뢰도 95%니까 자, 신뢰 구간을 구하러 갑니다. 신뢰 구간은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하나만 기억하시면 오른쪽은 플러스로 똑같이 표현하시면 된다고. 가로로 묶는 게 아니라 닫힌 구간입니다라는 표현으로 구간만 이렇게 닫힌 구간으로 닫아달라고요. 끼워 넣기만 하면 돼. 찾아서. 근데 다 찾았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자리자리에 다 집어넣습니다. 자, 볼게요. x바가 500이라고 얘기했다고. 그거 찾는 게 중요하고 찾으면 이제 앞자리는 500이 들어가는 거. 그지? k는 얼마야? 이 z의 값에서 설정한 1.96이 k가 돼서 이 k 자리에 1.96이 들어간다고요. n은 얼마야? 크기가 100. 그럼 100을 여기에 집어넣으니까 루트 100은 10이잖아. 시그마 얼마야? s가 40이랬으니까 그걸 시그마로 사용해서 40이라고 집어넣으면 돼. 끝. 오케이? 오케이. 그럼 오른쪽은 그거에 대한 플러스 쪽. 500 플러스 1.96 곱하기 10분의 44.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의미 괜찮아? 하나 더 볼 테니까 봐봐.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두 번째로 옮겨지면 신뢰도 99%라고 얘기하거든? 그거에 따르는 신뢰 구간을 지금 구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확률만 0.99로 바뀐 거니까 Z만 다른 거 찾으면 돼. 문제에서 Z도 또 다른 거 줬잖아. 옆에다 뭐래? P 0부터 Z가 2.58까지가 0.495라고 준 거 아니야. 그지? 0.495 보이면 0.99 거라고. 왜? 나한테 곱하기 2 하면 구간이 마이너스 2.58인 대칭 구간이 나타나는 거라고. 2배 의미를 주는 거라고요. 그죠? 반띵. 예스. 이거 곱하기 하면 뭐야? 0.99지. 그래서 99%의 확률에 Z값. 그 Z값 곧 K라고 우리가 의미하고 얘를 K라고만 발견하시면 된다고. 가능합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이제 이 K 자리에 우리는 1.96이 아닌 2.58을 사용하면 됩니다의 표현뿐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들어간다고요. 그죠? 그럼 위에 거 지금 이제 적으셨지? 안 적으신 분은 빨리 적어봐. 왜냐면 우리는 뭐 할 거야? 아래 거 탑 다시 표기 안 할 거야. 여기만 2.58이라고 집어넣고 여기만 2.58이라고 집어넣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 뭐가 돼? 신뢰도 99%에 대한 신뢰 구간이 된다고. 아래 거 의미 부여할 필요 없어진다고요. 같은 문제죠. 그죠? 동일 표현이야. 하나 가지고 다 먹을 수 있다고. 체크하면 되잖아. 의미 괜찮지? 이렇게 사용됩니다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아래 거 쉽게 다 똑같이 해결된다고. 의미 괜찮겠지?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4번 챕터로 넘어가서 4번 문제도 어떤 문제들 던져져 있는지 한번 표현 한번 볼게요. 자, 12번 문제 한번 봐봐요. 일단 문제에서 파악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지?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숫자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얘는 어떤 회사에서 생산하는 음료수 한 병에 담긴 칼슘의 함유량은 표준 편수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오케이. 자, 뭐 꺼냈어 안 꺼냈어? 안 꺼냈지? 그냥 나의 어느 회사에서 음료수 한 병에 담긴 함유량의 표준 편차가 5래잖아. 그러면 그 함유량까지가 X야. 그지? 그리고 그거의 표준 편차가 5예요. 그럼 얘는 뭐 줬어? 시그마 준 거야. 자, 12번 문제고 딱 읽었을 때 시그마가 5래. 이런 거 체크할 수 있지? 그치? 모집단의 표준 편차일 테니까.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왔더니 이 음료수 한 병에 담긴 칼슘의 평균 함유량을 신뢰도 95%로 추정하기 위해서 생산된 음료수 중에 N병을 임의 추출했대. 오케이. 크기 N. 근데 N은 N이라고 줬으니까 숫자 안 줬어. 이번에 미지수 N이라고 얘기해 준 거야. 표본의 크기 N이래요. 그랬을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4.9 이하가 되도록 하겠대. 자, 일단 신뢰도 95%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래 봐봐. 신뢰도 95%라고 얘기하는 순간 바로 문자 Z를 찾으러 간다고. Z는 P 0부터 Z가 1.96까지가 0.475래죠. 곱하기 2하고 대칭 구간 표현하시면
의미 부여 가능하다고. 이게 0.95라고요. 그죠? 이 아이디어는 계속 동일하게 사용하니까 얼마나 편해. 그럼 뭐만 찾으라고? 1.96만 찾으라고. 얘가 K라고. 그지? 그래서 신뢰도 95%가 주는 건 나의 K의 값은 1.96이야 라는 것만 체크하자고. 주어진 정보만 다 찾았어? 그죠? 그리고 나서 얘가 뭐래? 그 신뢰 구간의 길이래. 자, 신뢰 구간의 길이만 그러면 내가 식을 알면 되겠네? 신뢰 구간의 길이 다시 한번 포인트 잡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야. 여기서 보면 이 새끼에서 이 새끼를 뺀 거라고. 그게 길이잖아. 사이의 길이. 그지? 그래서 뭐가 돼? x반은 사라지고 k가 2배가 돼.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안 되겠으면 나중에 공식화 시키면 되는 아주 단순한 식이라고요. 그죠? 우리가 직접 찾아낸.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이사이에 값 찾은 거 다 집어넣습니다. k는 1.96이라고 얘기했으니까 n은 누구인지 모른다니까 시그마는 5라고 얘기했으니까 문제에서 준 거 다 집어넣었지. 그러고 났더니 그게 뭐보다 작거나 같은 4.9 이하인 4.99보다 작거나 같은 n의 값 찾기잖아. 가능해. 문제에서 준 대로 다 표현한 것 뿐이야.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면 돼. 그러면 n 찾으라니까 n 넘기고 4.9 넘기면 되겠네. 그래서 주어진 식을 n 넘깁니다. 양수니까 의미 없고요. 4.9 넘겨요. 양수니까 의미 없잖아. 그럼 4.9로 나누면 되겠지? 이렇게. 의미 괜찮수? 여긴 계산도 좀 편할 테니까 같이 가볼게. 왜 편해 보이냐면 9, 4, 36인데 이게 지금 4 곱하면 4, 4, 16, 19 196이랑 49랑 4배 차이 난다고. 그지? 근데 1점이고 4점이라서 얘가 더 작으니까 이렇게 해서 0.4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고. 의미 괜찮죠? 5가 곱해지면 2 곱하기 2. 그럼 여기 4야. 4보다 루트 n이 크거나 같대. n이란 녀석은 16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n의 최소값 구하라고 분명히 문제 물어봤을 거고 n은 16이야. 이렇게. 부등식이 나타나겠지만 정수의 범위가 나타났을 때 그냥 그 위치가 답이 된다고. 그죠? 예스. 단순 연산 끝.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하나 가볼게요. 13번도 하나를 보여드릴게. 여기서는 표현이 조금 독특하니까. 자, 13번도 문제는 일단 다 읽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내가 표본인지 아니면 모집단인지만 체크합니다. 자, 13번 봐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 오케이. 꺼냈어, 안 꺼냈어? 안 꺼냈죠. 이런 게 모집단이라고. 그지? 그러면 등교 시간에 x 배치하시고 그거의 표준 편차가 4래요. 어허, 13번 출발도 동일합니다. 시그마가 4라고 주면서 출발했죠. 가능?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쭉 읽어보니까 평균 시간 m을 신뢰도 99%로 오호. 자, 평균은 m이래. 안 줬어. 근데 그거를 추정하기 위해서 신뢰도 99%를 사용하겠대. 자, 신뢰도 99% 보이는 순간 바로 Z 보러 가자고요. 아래 쭉 Z 보면 0.99 표현된 게 2.58이지. 그럼 더 이상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그 숫자만 딱 쳐다보고 그거 K다라고 찾아내라고. 아래 보이죠? 단 나의 Z바가 2.58보다 작거나 같음을 만족하는 확률 0.99. 그럼 거기서 2.58의 숫자만 가지고 오라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에 표현이 좀 독특해. 나의 표본 평균을 X라고 지금 표현했을 때 X 반대 문제 여기 수정. 이무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 거기 위에다가 바 써주세요. 그러면 M과 X바의 차가 M과 X바의 차가 그지? 근데 차를 나타낼 때는 항상 뭐가 필요? 그렇지. 절대값 필요. 그죠? 누가 클지 모르잖아. 둘 사이의 차를 얘기하는 거는 언제나 나의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라고 얘기하면 절대값의 의미가 붙어요. 여기까지만 포인트 잡아. 그지? 그 차가 0.86 이하가 되도록 크기 n의 최소값 표본의 크기 n이래요. 그래서 n의 최소값 구하기입니다. 가능합니까? 오케이. 자, 출발 한번 해볼게. 자, 여기 지금 일단 볼게요. 시그마가 4고요. 평균이 m이고요. 그리고 신뢰도 99%를 통해서 k값 2.58이고 뭐 이러한 표현을 만족하는 크기 n의 최소값 물어봤어. 그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지금 중요한 표현 하나가 바로 변화된 표현이 뭐냐면 얘야. 얘만 잘 해석하러 갑시다. 차라고 얘기하면 절대값 붙이랬고 그럼 표현의 의미를 여기서 해석해보면 n-x 바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0.86과 0.86을 만족하는 크기 n의 최소값 구하기지. 여기까지 가능?
오케이. 근데 이거 보여? M 있고 X 바 있죠? 신뢰 구간 지금 신뢰도 99% 줬지. 그러면 신뢰도라는 말이 들어왔으니까 M에 대한 추정이지. 무평균 추정하려면 X바가 필요가 없죠. 그럼 얘네들의 차라는 의미에서는 당연히 X바를 양변에 더하라는 의미가 들어가. 식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M은 X바와 X바가 각각 붙어서 이러한 녀석과 이러한 녀석 사이가 되는 거지. 그지? 오케이. 근데 그거의 신뢰도가 99%래잖아. 그럼 결국 여기 뭐야? 신뢰 구간이 벌써 구해져 있는 거야. 가능. 지금 M이란 녀석에 대한 이 확률, 그 확률이 99%가 되기 위한, 곧 0.99가 되기 위한 N의 최소값 구하기였다고. 얘는 뭐? 차라는 정보를 통해서 벌써 신뢰 구간을 표현해 준 거라고요. 의미 괜찮겠어? 그러면 이 표현의 의미에서 여러분들 N 어디다가 정보 정리할 거야? 당연히 여기다 정리할 거잖아. 우리 가지고 있는 식 다시 한번 봐봐.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자리가 0.86이라고 차의 관계로 나타나 있는 거라고. 얘는 한 단계 더 활용한 거야. 역의 순순으로 지금 보여준 거야. 값이 구해진 상태에서 K값 혹은 N의 값 혹은 시그마 값 구하기로 지금 문제를 바꾼 거라고. 오케이. 그 정도의 지금 정보만 보시면 결국 K 자리의 값은 우리가 2.58이라고 구해냈으니까 K 위치에다가 2.58 집어넣고요. N의 값 구하라고 얘기한 값이고 시그마 값 문제에서 4라고 줬다고. 포인트 끝났죠. 그죠? 오케이. 결국 0.86보다는 작거나 같다의 의미에서 결국 이러한 녀석들은 뭐 작거나 같다의 의미가 들어가서 N의 최소값을 물어보겠지만 결국 우리는 이러한 녀석이 나타났습니다의 의미로 가지고 왔을 때 0.86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4 루트 N은 0.86 2.58 곱하기 4 이렇게 해놓고 N의 최소값이니까 최소값 구하려면 이렇게 부등호가 걸리겠지만 판단하시라고. 의미 괜찮죠? 부등식을 처음부터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콜의 관계로 보고 정수 나오면 그냥 답 찾고 안 되면 당연히 나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너의 최소값 구하라고 하겠지 라는 정보로 부등식을 그 뒤에 찾으시면 된다고. 의미 괜찮겠어? 너무 여기서 깊숙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거 연산하시면 되고요. 연산 한번 해볼까? 100 곱해서 86분의 258 곱하기 4 3 딱 떨어지잖아. 또 이렇게 정수값 깔끔하게 주자. 12지? 그럼 얘는 144. 의미 괜찮겠지? 오케이. 요렇게 문제를 적용시키면 되더라. 포인트 체크 하나 하시고요. 라스트 5번 챕터도 우리가 하나 보고 이제 오늘 진짜 마지막 개념으로 넘어가 볼게요. 5번 하나만 일단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엔 뭐야? 방금 마지막에 표현한 이런 녀석이에요. 그죠? 단순해.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서 K랑 비례하고 시그마랑 비례하고 루트 N분의 1과 비례한다 이거야. N의 루트 값과 반비례한다고. 그지? 그럼 이제 이러한 정보들로 문제를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는지를 테마를 이 5번에다가 지금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 문제 첫 번째 거 15번 문제 봐봐. 자, 정규분포 N을 따르는 모집단이 있는데 거기서 추정을 해서 지금 그 정보들을 물어봤어. 기억 정보 딱 봐봐. 신뢰도를 낮추면서 오케이. 신뢰도는 뭐야? K죠. 그지? 자, 기억의 정보 신뢰도를 낮춘다라는 말은 곧 확률값을 낮추면 K가 작아진다라는 말로 해석하면 돼. 가능하죠? 두 번째,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오케이. N의 값이 커지면 자, 그걸로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 보라고요. K랑 비례하죠. 그지? 그러면 나의 K가 작아질 때 마찬가지 나의 신뢰 구간이 L이라고 표현하면 L도 작아집니다. N이라는 녀석과는 루트 씌어진 녀석과 반비례하죠. 그럼 N이 커지면 L도 작아지죠. 작아지고 작아지니까 전체적으로 L은 작아진다고. 자, 기억 뭐래? 신뢰 구간의 길이 짧아지냐. 오, 맞아. 가능해요. 오케이. 비례 반비례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거라 편하게 보실 수 있다고. 자, 니은 볼게요. 신뢰도를 낮추면서 K를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면 야, 이번엔 둘 다 지금 같이 건드렸다. 근데 이번엔 얘는 작아지는데 얘는 커졌던 게 작아졌지. 그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 L이란 녀석은 작아지는 거 아는데 N이 작아지면 여기서 L은 커집니다. 그죠? 작아지고 커지고가 겹쳐지면 L이 커질까 작아질까? 모르죠. 그래서 모른다야. 오케이. L의 부호는 같이 만나야 돼. 그래야만 답을 찾을 수 있다야. 이건 알 수 없다가 됩니다. 그죠?
어디가 더 커지고 어디가 더 작아지는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의 상황으로 니은은 잘못된 정보다 판단하시면 되고요. 디귿. 실내 구간의 길이는 m값에 관계없다. 어디를 쳐다봐도 m과는 관계없죠. 콜. 그래서 디귿은 보자마자 그냥 판단 기준 잡으시라고.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언제나 누구하고만 관련되냐면 실내도. 다시 표준 편차. 표본의 크기 3개하고만 관련되어 있다고요. 의미 괜찮겠죠? 콜. 자, 그 정도의 의미로 일단 15번 보시면 16번은 너무 깔끔하게 그냥 문제가 그냥 주고 있어서 자, 16번 문제도 눈으로 볼게. 실내도 일정하대요. 그럼 K 일정이지. K 값은 안 변합니다. 자, 그 문제도 여기다가 살짝 정리해볼까? 자, 이번엔 16번. 방금 전에는 15번이었고. 자, 16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K 일정이래. 그리고 N이 9N으로 됐답니다. 그지? N이 9배가 됐대. 그랬을 때 실내 구간은 몇 배가 되니? 그럼 얘가 실내 구간이 L일 때 얘 몇 배냐고 물어본 거죠. 근데 이 크기는 반비례였지. 루트의 반비례니까 몇 분의 몇? 3분의 1. 끝이야. 눈으로 보고 그냥 답 내시면 된다고. 9배 됐으니까 루트의 역수배. 9에 루트 붙이면 3. 그거의 역수 3분의 1. 끝. 17번도 눈으로 살짝 볼까요? 자, 실내도 알파 프로로 추정하려고 한대요. 정규 분포의 모평균 크기가 n이 녀석으로. 실내 구간의 길이가 가장 큰 거 물어봤지. L이 가장 크려면 뭐 해야 돼? K 크고 시그마 크고 n이 작아야 되겠죠. 그럼 n이 제일 작은 거 찾고 시그마 알파가 제일 큰 거 찾으면 되겠네. 알파 제일 큰 거는 99입니다. n이 제일 작은 건 36이죠. 1번. 이렇게. 자, 정리할 거 정리하시면서 라스트 포인트로 들어갈게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의 정보를 비율, 확률이라는 녀석으로 바꿔서 표현의 정보만 바꿔주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가는 패턴을 지금 만드는 게 바로 이 표본 비율이에요. 아직까지 표본 비율을 가지고 수능에서 심화적인 문제를 출제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원래는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서 지금 들어있을 때 교과 과정이 이 전전 교과 과정까지는 빠져있다가 들어온 녀석이야. 새로 들어와서 아직 심화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미세하게 애매한 문제의 표현들이 되게 많아. 그냥 그렇다. 그냥 그렇게 알려져 있다라는 말로 약속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출제가 그렇게 경향성을 띠진 않지만 우리가 내신을 일단 생각했을 때 내신에서는 당연히 강력한 포인트로 문제가 던져질 경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허투루 볼 수는 없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조금 이제 다룰 건데 자, 일단 첫 스타트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표본, 비율의 분포죠. 그지? 표본 비율이 뭘까? 부터 시작하시면 돼. 자, 이런 거야. 자, 이렇게 모집단이 있고요. 그 모집단에서 표본을 꺼냈습니다. 크기는 얼마로? n으로? 자, 이렇게 꺼낼 건데 이때는 뭐를 볼 거냐면 나의 모집단 안에 있던 사건이 표본 안에 몇 개가 꺼내졌는지를 볼 거야. 어떻게? 이렇게. 모집단에 상계되어 있는 사건 A.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 나의 우리 한국 내에 안경 낀 사람.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한국 전체 인원 중 그 안경 낀 사람으로 우리 뭐 할 수 있어? 확률 구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거 중에 내가 표본을 꺼냈어. 그 표본에 내가 100명을 꺼냈다 치자. 100명 중에 안경은 몇 명 들어왔을까? 라는 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 이렇게 특정적인 사건 하나를 우리가 정해놓고 모집단 안에서의 사건과 그리고 표본 안의 사건들의 관계를 엮는 거. 그게 바로 이 표본 비율이라는 표현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사건 A가 나타날 확률이 있겠죠. 그 A의 확률이 P라고 나타내면 모집단에서의 A가 나타날 확률이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뭐라고? 모비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의미 괜찮겠지? 근데 거기서 표본으로 꺼냈어. 이 표본 안에도 그러면 지금 이 모양 그대로가 사건으로 지금 나타나 있으니까 저런 모양으로 지금 여기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겠지. 그럼 나의 N 안에도 지금 분명히 안경 낀 에너들이 지금 들어왔죠? 그럼 이제 이 인원을 내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인원에다가 뭐라고 배치해? 여기에 사건 A의 개수라고 할까요? 나타난 횟수? 그 횟수를 X라고 얘기하면 그 X는 결국 전체 N 중에 X만 나타났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나
n분의 x가 a가 나타날 확률이야. 오케이, 여기서도 p랑 그냥 동일하게 표현할게요. n분의 x. 그치? 근데 이 n분의 x는 통계적 확률이기도 하면서 사실 뭐야? 표본에서의 나타난 비율이죠. a의 사건의 비율.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해? 표본 비율이라고 표현해. 오케이? 근데 그 표본 비율의 약속을 모비율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약속했냐면 이퀄로 p 위에다가 이렇게 갓을 씌워서 p햇이라고 약속한 거야. 아이디어는 이게 끝이야. 오케이? 뭐 한 거? 집단에 있는 나의 사건 A가 나 표본으로 꺼냈을 때 몇 명 나왔는지, 몇 명 들어왔는지 그걸 비율로 표현하겠다. 앞에 있던 비율을 모비율, 뒤에 있던 비율을 표본 비율. 오케이? 예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억할 거 포인트 잡습니다. 기억할 건 뭐냐? 바로 이거예요. 표본 비율 약속의 표현 P 위에 갓을 씌워서 P 햇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P 햇이 표본 비율이야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그 표본 비율 P 햇은 n분의 x입니다 라고 약속됐다는 거 판단하세요. 가능하겠죠? 오케이? 근데 잘 봐. 얘 머리 이제 우리가 따지러 갈 거야. 분포 따지러 갈 거야. 분포를 따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러 갈 거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누구? X 때문이었어. 오케이? 아이디어는 이런 거니까 아이디어는 잘 들어봐. 기억하기 싫으신 분은 그냥 뒤에 거 포인트만 기억하셔도 돼요. 아이디어는 이런 거야. 나 X번 지금 꺼냈지. 근데 이거 뭐야? 임의 추출의 복원 추출이죠. 그럼 독립적인 시행이지. 독립적인 시행에서 지금 내가 n 크기를 갖는다는 건 n번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을 수 있죠. n번의 시행 중에 결국 사건 A가 나타날 확률 P라는 녀석을 가진 나의 횟수에다가 X를 배치했지. 요런 거 어디서 해봤지. 독립적인 시행에 n번의 시행 중 사건 A가 나타나는 횟수에다가 변수 X를 설정하면 독립시행의 확률을 갖는 분포가 된다. 그게 누구? 이항분포. 맞아. 이 약속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이항분포라는 약속이 들어있었다 이거야. 그래서 X라는 녀석의 이 지금 횟수 X에다가 약속한 나의 X의 표현은 이항분포 n, P를 사실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에 대한 X의 평균 곧 EX는 NP 분산 NP1-P 이렇게 시그마까지 뭐 표현하자면 루트 붙인 거다라고 의미들을 부여할 수 있었다 이거지. 아이디어 괜찮아? 그래서 결국 X라는 녀석에 따르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녀석에 뭐를 N을 붙인 녀석으로 P, 햇을 표현했잖아. 라고 얘기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P, 햇에 대한 뭘 구해온 거? 너도 그러면 분포 따라가겠네. X가 분포니까. 이항 분포라며. 그럼 이항 분포에 따라서 N으로 나눠도 그거 분포 따라가겠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X 봐. P 햇이라는 녀석에 대한 2를 구하러 간 거야. 그러면 2 n분의 x가 되고요. 나 알잖아. n분의 1 2x 된다는 거. 근데 2x가 얼마였어? np였지?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었다. 그랬더니 p 햇이라는 녀석에 대한 평균은 p가 돼. 다시 아이디어는 이렇게 똑같이 p 햇이라는 녀석의 분산을 구하러 갑니다. 그러면 n분의 x에 대한 분산되죠? x 앞의 개수가 n분의 1이 제곱으로 깨내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었고 분산은 np1-p니까 집어넣으면 n분의 p 곱하기 1-p입니다라고 찾아낼 수 있었다 뿐이야. 그렇게 해서 결국 시그마 표준 편차를 구해봤더니 루트 붙어서 루트 n분의 루트 p 곱하기 1-p를 따라가더라. 정보 끝. 오케이, 여러분들 기억할 건 뭐? 자, 그래서 기억할 거 포인트 잡아드린다고요. 나의 p 햇이라는 녀석은 n분의 x라는 게 첫 번째 표현 정보. 두 번째는 그 p 햇이라는 녀석은 그대로 그냥 정규분포로 표현할게요. 오케이, 이산적인 상황으로 나타난 p라도 상관없어. 왜? 얘도 n을 사용했잖아. n이 충분히 크면 밀집된다 이거야. 그럼 얘도 중심극한 정리라는 혹은 큰 수의 법칙이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밀집돼서 표현된다고. 그러면 정규분포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정규분포는 n분의 p. 왜 그래요? 평균 p 분산. 근데 표준 편차로 표현하는 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정보들이니까 이 녀석의 제곱으로 따라가더라. 표현 끝. 표본 비율, 그 녀석은 분포 곡선을 갖습니다라는 거.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렇게 되면 결국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일한 이러한 정규 분포의 곡선을 갖게 되고 그게 p 해축이 되는 것 뿐이고요.
가운데 대칭축이 P가 되는 것뿐이라고. 가능하겠어? 그리고 나의 최대값은 루트 2파이 시그마가 너가 되니까 루트 n분의 루트 P 곱하기 1 마이너스 P 분의 1이라는 녀석이 된다는 거 판단만 해주시면 돼.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리고 정규분포 표현되면 무조건 뭐 따라가야 돼? 표준화 따라가야 되잖아. Z로 바꿀 땐 나의 시그마가 루트 n분의 루트 P 곱하기 1 마이너스 P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래가 이렇게 된다고요. 위에 나의 변수의 표현은 P 햇으로 지금 주인공이 바뀌었기 때문에 P 햇, 평균은 P로 바뀌었기 때문에 P. 이렇게 Z가 약속되거라. 그죠? 각각의 변수 자리, 평균 자리, 표준 편차 자리 내 걸로 다 채워서 Z가 약속된다. 끝.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으니까 그대로 따라갑니다. 모비율 추정. 추정이라는 거 뭐였어? 구간이 있고 그 구간에 따라서 확률이 있는 거. 그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신뢰도란 녀석이 표현되겠죠? 신뢰도 몇 프로? 95%와 신뢰도 99% 두 개밖에 여러분들에게 표현되지 않을 거라고. 그지? 그러면 이때 신뢰도 95%의 상황은 언제나 뭘 표현해준다고? P0부터 Z까지가 어디? 1.96까지가 0.475입니다라는 표현을 줄 거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Z의 절대값 2.58이라는 녀석으로 표현해 상관없댔죠? 0.99 이런 식으로 표현을 줄 거라고. K값만 발견하라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렇게 되면 이 상황에 따라서 나의 이 Z라는 녀석을 바꿀 건데 그때 얘로 바뀌잖아. 이번에 Z가 다른 것 뿐이야. 그지? 그래서 한 번만 보여줄 테니까 잘 봐. 여기 이거 안 보고 싶으면 뒤에 결과만 봐도 된다고. 자, 이 정보를 바꾸러 갑니다. 그러면 Z 자리를 어떻게 바꿔? 일단 1.96 그리고 루트 n p 1 마이너스 p 그리고 p 햇 마이너스 p 1.96으로 바뀐다고요. 그럼 이거 넘기고 그리고 p 추정이 하니까 p 햇 넘기고 p 햇 넘겨서 정리하겠죠. 그럼 아까 자리가 뭐만 바뀌는 거야? x바만 p 햇으로 바뀌고 시그마 자리만 지금 루트 n분의 p 곱하기 1 마이너스 p로 바뀌는 거야. 의미 괜찮아? 알았어. 정리 한번 보여줄게. 여기 넘깁니다.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p 1 마이너스 p가 되고요. pn 마이너스 p가 되고요. 1.96 곱하기 n분의 p 1 마이너스 p가 되겠죠. 그죠? 우린 여기 근데 p만 남겨야 되잖아. 그러면 p햇을 넘긴다고. 그럼 마이너스 p햇 붙고 마이너스 p햇 붙어서 일단 여기 p햇이 사라지고 마이너스를 양면 곱하면 얘가 양수 쪽, 얘가 음수 쪽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pn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p 곱하기 1 마이너스 pn 루트 n분의 p 1 마이너스 p가 나타난다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포인트. 이 정신 나간 놈이 p를 추정하는데 p를 알아야 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정의를 하나 바꿉니다. 나 추정할 때는 이때 안에 들어있는 p를 p햇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출제가 절대 수능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유야. 오케이? 의미를 바꾼 거야. p를 추정하기 위한 건데 왜 p가 이 안에 있어? 계산 안 되잖아. 그러면 그 p를 구하기 위한 정보로 p햇을 표현해. 어떤 법칙? p라는 녀석은 p햇과 얼추 같잖아. 큰 수의 법칙. 그죠? 앞에서 표현했던 p는 수학적 확률이었고 p햇은 n분의 x 통계적 확률이었다고. 사실은 얼추 같은 값이긴 한데 우리는 뭐 하는 거야? 그 녀석의 구간으로 나의 확률값을 구해서 추정하러 가는 거야. 의미가 그게 사이사이에 겹쳐진 부분들이 많아서 이게 되게 복잡 미묘해. 그래서 이걸 그냥 바꾼 것 뿐이라 라고 판단하시면 돼. 가능하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결과만 정리할게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96을 사용하는 너의 구간은 p햇에서 뺀다고요. k 자리는 1.96짜리죠. 95%일 땐. 그리고 이 뒤에 쓰는 걸 얘로 맞춰달라고. n 곱하기 p햇 곱하기 1 마이너스 p햇으로. 식이야. 다시 p햇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p햇 곱하기 1 마이너스 p햇으로 맞춰달라고. 구간 끝. 콜. 하나 더 정리해볼까? 99% 2.58로 K만 바뀌죠? 얘가 2.58로만 바뀐 신뢰 구간이 나타날 거 아니야? 똑같아.
그러겠지. 오케이. 뭐 한 거야? Z를 나의 원래 미지수 P햇과 P 있는 걸로 바꾸고 정보 정리한 것 뿐이야. 거기서 P를 P햇으로만 바꿔줬다고. 그래서 이 식만 기억하면 된다니까. 집어넣을 때 우리가 문제에서 얘네들이 누군지만 찾으면 된다고. 똑같아 패턴이.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물어보겠어? 당연히 실내 구간의 길이 물어보겠지. 맞아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P 햇 1-P 햇이 된다고. 가능? 자, 근데 이때는 이 말을 못합니다. P 햇 값에 비례하니? 라는 말을 못하죠. 그지? 그래서 여기 정보 정리 잘 봐봐. 실내 구간의 길이 L이라는 녀석은 K에 비례하죠? 그죠? 신뢰도가 높아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커지는 거 당연해. 똑같은 표현 나타났어? n의 값도 루트 n이 되니까 결국 루트 n분의 1과 반비례합니다까지는 똑같아. 근데 아까 이 위에는 시그마가 있어서 그냥 시그마와 비례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번엔 루트 p의 곱하기 1-p햇이랑 비례하지.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표현이 자주 출제돼요. 그게 뭐야? 여기 핵심적인 정리 하나만 합시다. p햇은 2분의 1일 때 최대요. 무슨 말이야? 2차 함수라는 말이야. 이 위에 들어있는 게 p햇 곱하기 1-p햇이죠. 이거 전개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p햇 제곱 마이너스 p 햇이 된다 이거야. 나에 대한 2차 함수. 오케이? 이게 플러스. 그럼 마이너스로 묶여서 p햇 제곱 마이너스 p햇 더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플러스 4분의 1로 나타나죠. 그지? 그러면 p햇은 2분의 1일 때 최대. 그러면 그때 뭐도 기억해야 돼? 최대값도 기억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나 얼마일 때? 4분의 1일 때잖아. 아내가 4분의 1이면 밖으로 2가 꺼내지겠죠? 그래서 실내 구간이 p햇이라는 녀석에 대한 최대값을 나타낼 때 그 최대값은 밖으로 2분의 1이 꺼내서 얘랑 약분되니까 k 곱하기 루트 n분의 1이 되더라. 판단하시면 된다고. 얘가 뭐일 때? 이 값이 4분의 1일 때. 4분의 1이라는 거 밖으로 2분의 1이 꺼내지고 2와 약분된다고요. 그러면 루트 n과 k만 남는다. 집어넣어서 최대값도 찾아낼 수 있다. 최대 정보까지 파악하시면 결국 우리 모 비율까지 완료. 이게 통계적 추정이에요. 그죠? 사실은 단순하지는 않아. 그 단순하지 않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출제할 때는 단순하게 출제한다고요. 오케이? 어떻게? 모집단에서 표본 꺼내고 표본과 모집단을 비교한다. 이 정보 하나만을 가지고 쭉 평균 분산 표준 편차로만 물어보게 된다고. 가능하겠지? 정리 한번 하시고요. 마무리 지을게요. 자, 정리를 일단 다 되시면 문제 하나씩은 가봅니다. 19번부터 먼저 하나 출발합니다. 자, 19번 문제 봐봐. 문제가 딱 얘기해요. 일단 옆에 표는 나중에 활용하고 쭉 문제 보면 회사 전체 직원 중에서 20%가 인터넷 중독이래. 이런. 자,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인원 중에 확률 얘기했죠. 확률 얘기하면 빨리 P라고 적으라고. 그치? 모 비율 확률 20% 0.2 회사 직원 중에 100명을 임의 추출했다. 표본의 크기 100 표본을 만들러 간다 이거죠. 근데 그 중에 중독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 뭐야? 이거 반대네? 중독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다시 P 0.2로 잡으면 문제 좀 기분 나쁘겠죠. 얘는 중독 판정이고 얘는 중독 판정이 아닌 새끼지. 문제에서 판정이 아닌 새끼로 바꿨으니까 빨리 얘를 주인공을 0.8로 바꿉시다. 의미 괜찮지? 얘는 중독 안 된 새끼들. 그렇게 하면 75명 이하가 중독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일 확률 물어봤으니까 무슨 말이야? 나의 X라는 녀석이 75 이하라는 말을 하자. 표본을 꺼냈을 때 그 표본 안에 들어있는 인원이 75명 이하. 근데 이 생각은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너의 100을 걸어서 나를 P 햇으로 맞춘다라는 표현으로 확률로 보라 이거야. 단순하게 생각해. 100명을 꺼내는데 그 중에 75명이 인터넷 중독이 아니래. 그지? 그러면 그거 확률 얼마야? 100분의 75야. 이렇게. 가능하겠어?
표본의 크기가 있고 그 표본 크기 안에 사건의 인원수가 있으면 크기분의 사건의 인원수로 확률을 구할 수 있다의 표본 비율 p-이라고.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이렇게 100분의 75가 나타나는 순간 4분의 3이라는 의미가 나타나고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결국 p-이라는 녀석은 4분의 3 이하 1 확률 구하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야. 나의 확률이라고 얘기하면 항상 미지수의 그 표현을 가로로 치고 앞에다가 p 붙여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p가 붙었을 때 여러분들 판단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뭐야? p의 분포 필요해 라고 외치잖아. 그치? 내 연속적인 확률의 값을 구하려면 p의 분포가 필요하지. 이산이든 연속이든. 근데 언제나 p는 누구 따라간다고요? 정규 분포 따라간다고요. 그죠? 이 뒤에 파트들 지금 던져지는 거 계속 정규 분포가 나타난다는 거 체크하셔야 돼. 통계적 추정에서 여러분들 정규 분포 아닌 거 본 적 이슈? 없슈. 콜. X 봐도 P 햇도 모두 다 N의 크기에 따라서 곧 이 녀석들은 밀집되기 때문에 정규 분포 따라간다라고 판단하시라고. 자, 그러면 나의 P 햇이라는 녀석의 정규 분포를 찾아야 된답니다. 자, P 햇은 어떻게 따라갑니까? 라고 했을 때 P, N분의 P 곱하기 1 마이너스 P를 따라간다라고 체크하시라고. 그죠? 우리가 구해낸 식이죠? 이항분포란 녀석을 통해서 꺼낸 나의 평균과 분산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루트 붙여서 제곱이라고 표현하는 게 표준 편차까지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오케이. 그럼 이제 집어넣습니다. 자, P는 얼마래? 0.8이래. N은 얼마래? 100이래. P 얼마래? 0.8이래. 1-P 0.2래요. 이렇게 붙어있겠죠. 그죠? 오른쪽 거 계산 한번 할게요. 100분의 16이 되고 100이 되니까 100분의 16 100의 제곱분의 16 100분의 4의 전체 제곱 25분의 1의 전체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겠네. 의미 괜찮수? 100, 10, 100, 8, 2, 16 그러면 100의 제곱분의 4의 제곱 25분의 1의 제곱 의미 괜찮죠? 단순 연산 이렇게 일단 의미 한번 부여하시고 결국 내 녀석은 앞에 10분의 8, 5분의 4, 25분의 1의 전체 제곱을 따라갑니다의 의미로 해석된다는 거 찾으시면 끝. 그렇게 되면 다시 내 문제 구하러 가야 되겠죠. P-햇이라는 녀석이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음을 만족하는 확률은 빨리 Z로 바꿔라. 자, P-햇에서 Z로 바꾸는 방법. 나의 평균 5분의 4 빼고 표준 편차 25분의 1로 나눠주시면 된다는 거 판단 가능하지? 그죠? 변수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그러면 이게 Z가 되고 그 자리에 4분의 3 집어넣고 5분의 4 집어넣고 25분의 1 집어넣으면 그게 곧 나한테 의미하는 확률의 값 구하는 의미가 된다고. 더러워진 것뿐. 그죠? 평균 우리가 구해놨고 표준 편차 구해놨으니까 자리에만 집어넣었는데 계산이 더러운 것뿐이라고요. 그럼 이제 Z 구했으니까 오른쪽 거 정리합니다. 25 여기에 곱해지겠죠? 이거 통분시켜서 정리해야 될 것 같고 20분의 15 빼기 16 마이너스 1 그러면 5, 4, 20 5, 5, 25 Z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란 녀석이 나타났네. 이거 이렇게는 안 줬을 테니까 이 녀석 바꾸면 마이너스 1.25란 녀석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라는 거 찾아낼 수 있었겠죠. 1.25는 역시나 주어져 있습니다. 음수 쪽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Z를 표현 한번 해보시면 여기가 0이고요. 이렇게 되죠. 이쪽이에요. 그치? 사실은 우리가 대칭성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 바꾸고 플러스로 바꿔도 된다는 거 1.25보다 크거나 같은 쪽과 확률이 서로 같다는 거 알고 있다 이거지. 그치? 예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표준화의 활용의 포인트로 마무리 지어봅니다. 내 녀석의 확률은 0.5에서 빼겠죠. P 0부터 1.25까지 가능해. 다시 반절의 확률에서 그중 비어있는 공간을 빼면 내 확률이 됩니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반절은 얼마야? 0.5의 확률을 갖는다고요. 그죠? 전체가 1이니까 반띵 0.5. 그중
이 구간의 넓이 S를 빼면 내 확률이 되더라. 그 S는 뭐? 0부터 1.25까지 대칭성. 그럼 0부터 1.25까지는 이제 표를 활용합니다. Z의 값이 1.5225인 확률의 값은 0.394라고 표해서 줬으니까 집어넣으면 0.106 포인트 끝났죠? 자, 24번 문제도 한번 읽어볼까? 온라인 강의 수강률이 P래. 그지? 오, 뭐야? 모비율 P야? 의미 괜찮죠? 그리고 그걸 알아보려고 고등학생 400명을 이미 추출했대. 여기 집중해봐. N이 400이래요. 그죠? 그랬더니 결국 추정한 모비율 P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도 95%? 나오면 무조건 K값 찾으러 가자고. 문제에서 주어진 K값 얼마야? 아래쪽 쳐다보니까 0.475, Z값 1.96, K값 1.96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뢰 구간을 미리 이 새끼가 구했네? 아까 우리 미리 구한 것도 문제 봤죠? 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치? 뭐 한 거야? 이번엔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먼저 구해놓은 거라고요. 그 구해놓은 걸로 P해 찾으라는 정보가 되니까 어떻게 찾으시면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한쪽에서 한쪽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치? 오른쪽 거 플러스니까 오른쪽 거 가볼까? 내가 표현하는 정보의 의미가 P해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P해 곱하기 1-P 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판단해 놓으시라고요. 이 식은 안 달라진다고. 오케이? 예스. 홈이지 여기다 안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P 햇 안 줬어. 그래서 구하래. K 줬어요. 1.96. 자, N 400. 그러면 루트 벗겨서 20. 의미 괜찮겠죠? 그 값이 0.1294라니까. 이렇게 구하셔도 P 햇은 우리가 이거 정리하고 넘겨서 구할 수 있긴 해. 근데 벌써 기분 나쁘죠? 연산이 뭔가 좀 기분 나쁘게 줬지. 자, 이럴 땐 하나 더 포인트 하나만 체크할게요. 자, 신뢰 구간의 의미는 이랬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뭐를 포인트로 잡을 거냐면 앞에 있는 녀석과 뒤에 있는 녀석은 사실 켤레 관계죠. 언제나 앞에 미지수 동일, 뒤에 미지수 동일. 근데 플러스와 마이너스 쪽. 그지? 그럼 얘네들의 켤레의 관계는 항상 우리한테는 합과 차의 관계를 줍니다. 둘을 더하면 얘네들이 사라지자. 뭐가 돼? 2 P햇이 된다고. 둘을 빼면 그게 신뢰 구간의 길이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P햇 1-P햇이 되죠. 신뢰 구간의 길이는 우리가 계속 표현했지만 누구 표현 안 했어? 더한 거. 이 더한 것도 앞에서도 표현의 의미가 있는 거야. 그지? 구간의 표현이 먼저 나타나면 얘네들을 더했을 때는 뒤에 있는 값들이 사라지고 앞에만 남아서 2 P햇 된다고. 오? P햇 구하랬는데 대박. 끝났잖아. 둘 더한 거 2로 나누면 끝이겠죠.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붙입니다. 둘 더해봐. 얼마야? 0.2. 오케이. 끝났네. P햇 얼마? 0.1. 이렇게. 가능하겠죠. 예스.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자, 18번 문제 하나 다시 갑니다. 라스트. 자, 3분의 2는 버스 이용해서 등하교환돼요. 오케이. 모비율 3분의 2. 50명 이미 추출한답니다. N 50. 그리고 30명과 40명 이하래요. 이 추출 50명을 했을 때 나의 X가 30과 40 이하일 확률을 물어봤다는 건 X 없으니까 어디로? 이 녀석을 50으로 나는 P햇으로. 결국 여기에 있는 지금 정보는 다시 바꾸면 나의 P햇이 5분의 3과 5분의 4 이하일 확률로. 그럼 P햇의 분포는 정규분포 따라갑니다. P, N분의 P 곱하기 1-P 샹샹 25 15의 제곱 되겠죠? 15분의 1의 전체 제곱입니다 라고 표현되는 거 보실 수 있다. 분포 곡선 찾아서 바로 이 녀석을 정규분포로 바꿉니다. 나의 P 5분의 3에서 평균 빼고요. 그 녀석을 표준 편차로 나누면 이 녀석 Z 된다고요. 표준 편차로 나눈다고요. 변수 5분의 4에서
평균 3분의 1을 빼면 의미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결국 여기 위아래 15가 곱해지니까 3 곱하기 3 얘는 9가 되고요. 5 곱하기 2 10이 됩니다. 9 빼기 10 마이너스 1의 위치였고 3 곱하기 4 12 5 곱하기 2 15호 그러면 여기는 12 빼기 12가 된대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0부터 2까지와 0부터 1까지를 더하라고 얘기하는 걸로 대칭성 확인하셔서 표현하면 되는데 없죠? 그래서 0부터 1까지가 0.3413 0부터 2까지가 0.4772입니다라는 표가 원래 있었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삭제되는 문제 하나만 더 해결해 드린 거니까 보신 분들만 보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쳐볼게요.